안녕하세요. 원장입니다. 자, 수능 8일 남은 시점이고요. 저도 좀 떨리거든요, 이제. 아무튼 이번 영상은 뭐냐? 고1 수학 내용인데 참 웃기게도 수능에 아마 나오지 않을 것들만 모았어요. 어차피 자주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이 까먹지 않고 있는데 거의 안 나왔던 애들이 이제 사설 같은 데나 뭐 이런 거 엔제에서 떴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1 개념이 막히면서 못 푸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질문을 받아보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혹시나 모르는 거니까 수능에 나왔을 때 적어도 억울하게 이렇게 고1 거 틀려서 고1 거를 몰라서 틀리면 진짜 억울하거든.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배제하자라는 느낌으로 그냥 돌다리 두들기기로 해서 제가 그 수학상 수학하 목차를 쭉 보면서 그냥 진짜 주인장 마음대로 오마카세로 그냥 뽑아봤어요. 근데 도형은 뺐어요. 왜냐면 그 삼각함수 활용 도형 문제는 어차피 중학교 도형 개념 같은 거를 지금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문제를 많이 풀면서 적용을 시켜보지 않으면은 어차피 이런 게 있구나 공식을 외우자 정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건 다 뺐고요. 여기는 평행사변형 마름모는 도형의 의미로 나오는 건 아니어가지고 한번 보시면 되고 별표를 좀 해놨거든요. 그냥 꼭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별표를 좀 해놨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제목 보시고 아는 거네 이런 거 알아 하면 안 보셔도 돼요. 근데 혹시나 궁금하다 이거 뭐지? 싶은 것만 그냥 한번 들어가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고정 댓글에다가 구글 드라이브로 2개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 지금 이게 살짝 좀 스포를 하자면 이미 찍어 놓은 거라 좀 지저분한데 이런 식으로 뭔가 제가 좀 써놨어요. 근데 이런 보라색으로 써놓은 게 다 채워져 있는 필기본 버전과 다 비어 있는 이제 필기가 없는 버전 두 가지를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해놓을 거라서 두 가지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 그냥 강의를 쭉 보신 다음에 오케이 필기본 버전 한번 다운받아서 좀 받아놓자 라든지 아니면 필기 없는 버전으로 일단 쭉 보시면서 제 강의 들으면서 같이 필기하면서 좀 보시면서 그렇게 완성시키셔도 되고 두 가지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드라이브로 좀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요 12번 같은 경우는 통통이 전용이에요. 제가 이따가도 써놨지만 그래서 확통 말고 미적기하 하는 친구들은 그냥 넘기셔도 되고요. 절대값 그래프도 그냥 좀 돌다리 느낌으로 한 번 더 보라고 좀 해놓은 거라서 이것도 그냥 한 번 정도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산술기하도 그렇고. 아무튼 그러면은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나머지 정리 기본 개념인데 그냥 나머지 정리 자체를 까먹었을까봐 갖고 온 거예요. 여기서 뭔가 더 응용해서 뭘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나머지 정리가 사실 원래는 1차식도 있지만 2차, 3차 같은 걸로 나누는 것도 고1 땐 배우는데 그거까지는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수능에서. 어차피 나오게 되면은 그냥 어떤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는 표현만 나올 거거든요. 여기 밑에 잠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2차식을 이런 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이랬을 때 뭐지? 나머지 뭐였지? 이렇게만 하지 말라고. 그냥 그 의도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냥 뭐냐면 그냥 대입이 끝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fx를 x 빼기 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이 fx x 자리에다가 a 대입해서 실제로 그냥 얘가 돼요. 왜 그렇냐? fx를 얘로 나누면은 어떤 여기 몫이 있을 거고 여기 이렇게 나머지가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x에다가 a를 대입해가지고 여기를 0으로 만들어버리면 a 대입했으니까 fa가 실제로 r이 되잖아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혹시나 뭐 이런 거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얘 나머지가 꼭 상수인가요? 왜 그러냐면은 이 나누는 식과 나머지는 차수를 비교했을 때 무조건 나누는 식이 나머지보다 차수가 최소 하나 이상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1차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1차보다 차수가 작아야 돼서 0차, 즉 무조건 상수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눈 것만 나올 거예요. 이게 응용돼서 2차가 되면 얘도 ax 플러스 b꼴로 나오겠죠. 그거까지는 절대 안 나올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 예시로 그냥 가볍게만 보시면은 이 2차식을 얘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x에다가 말 대입한다고. 그럼 a 플러스 1 플러스 3이니까 a 플러스 4겠죠. 얘로 나눈 나머지는 2 대입이죠. 그럼 4a 빼기 2 더하기 3이니까 4a 플러스 1. 마지막으로 3 대입하면 9a 빼기 3 더하기 3이니까 9a. 얘네가 등차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등차 중앙으로 이거 2배 한 게 얘네 더한 거랑 같다. 해서 그냥 a 값 구하라는 거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답이 돼요. 이게 센이다 보니까 뭐 분수나 음수 같은 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냥 이렇게 된다. 1번은 이렇게 가볍게 마무리할게요. 2번입니다. 이 인수분해 꿀팁은 그래도 좀 봐두시는 게 정말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다른 건 아니고 이런 2차식 인수분해가 떴어요. 우리가 이걸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얘네들은 소인수가 어느 정도 좀 있어가지고 이 45는 1과 45로 될지 3과 15로 될지 뭐 5랑 9로 될지 이런 걸 선택해야 되고 얘도 이제 뭐 18이나 24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이런 짝콜이나 3의 배수 같은 걸 고려하시면 다 해보지 않고 한 번에 그냥 딱 정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게. 자, 이런 거야. 지금 이 가운데 거 있잖아요. 가운데 게 홀수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8이 2랑 4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얘가 뭐든 간에 이렇게 하면 4 곱하기 네모, 이렇게 하면 2 곱하기 세모고 걔를 더하든 빼든 해도 어차피 얘가 무조건 짝이고 얘도 짝이니까 짝수끼리 더하고 빼는 거니까 얘는 결과값이 무조건 짝밖에 안 나오거든요. 절대 9가 나올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게 무조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이 8은 때려 죽여도 1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애초에 얘가 홀이고 얘가 짝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쪽 입장에서도 아까 봤지만 총 3가지가 있었는데 얘가 현재 3의 배수죠.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생각해봐. 얘가 만약에 1과 뭐 45로 이렇게 됐어요. 어차피 이쪽은 3의 배수가 아닌 상태잖아. 근데 현재 이거는 3의 배수고 이건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한 거는 무조건 3의 배수일 수밖에 없지. 얘랑 얘랑 곱한 건 3의 배수가 아닌 애들끼리 곱했으니까 무조건 3의 배수가 아니겠죠. 실제로 8이니까. 그럼 걔네를 더하거나 빼면은 그 결과값은 3의 배수야 아니야? 절대 아니지. 절대 아니라고 3의 배수가. 그럼 얘가 나올 수가 없잖아. 따라서 뭐야? 이렇게 소인수분해 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얘가 지금 3의 제곱 곱하기 5니까 이 3 두 개를 무조건 나눠 가져야 된다고. 그럼 5는 무조건 한쪽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뭐 15랑 3 이렇게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거 뒤집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걸로 확정을 시키고 그냥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중에서 뭘 해야 될까? 뭐 1과 45일지 뭐 5랑 9일지 이런 걸 고민 안 해도 되고 무조건 3을 나눠 가져야 되는구나. 이게 3의 배수여서. 그럼 확실히 계산 속도가 좀 줄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여기가 24고 여기가 15였으니까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주면은 딱 9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짝콜이나 3의 배수를 조금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조금 수학적인 센스라서 바로 길러지진 않을 텐데 아 저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정도만 그냥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리제법도 조금 볼게요. 왜냐면 이게 작년 6평 12번 기억하시죠? 이렇게 지수함수가 뭐 이렇게였나? 아니 반대였나? 뭐 이렇게였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반대였던 것 같아. 이거 아닌가? 기억이 안 난다. 미안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기억이 안 나네. 뭐 어떻게 했을까?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요. 막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막 있었잖아. 좌표 잡는 거. 아무튼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 풀이법이 사후적으로는 나왔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현우진 쌤 그 해설 영상도 그랬고 그리고 저도 실제로 풀 때도 그랬고 결국에 이제 어떤 걸 미지수로 잡느냐에 따라서 저랑 현우진 쌤은 3차 방정식이 떴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너무 계산이 과하다. 다른 걸 생각해보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 긴장되는 상황이 수능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무튼 내가 처음에 잡은 방향으로 답을 내긴 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조리제법도 충분히 좀 익숙해지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나마 저는 어떤 걸 아마 뭐 얘를 미지수로 잡았더니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조리제법이 나와서 답이 3으로 나왔을 텐데 그때 우진쌤이 반대로 얘를 잡으니까 답이 3분의 1로 떴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돼서 더 복잡한 조리제법이 나왔거든요. 그거는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식으로도 나오려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일단 대비하기 위해서 자, 이 조리제법이 있을 때 뭐 여기는 어차피 3창, 2창, 1창 이런 거 쓸 거고 여기 이 조리제법에 들어갈 수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 조리제법에 들어갈 수는 딱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바로 뭐냐? 밑에는 최고차항의 개수. 그게 혹시나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 절대값은 씌운 거거든요. 아무튼 그거의 약수. 분의 위에는 상수항의 약수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보통은 3차항의 개수가 1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럼 이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라는 게 1이죠. 그럼 1의 약수는 어차피 1밖에 없죠. 그럼 풀마가 있으니까 1 또는 마일이 분모로 깔리고 상수항은 여기 15가 되죠. 그럼 15의 약수는 뭐야? 1, 3, 5, 15가 있는데 걔네가 풀마까지 깔리니까 실제로 위에는 총 8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하나가 후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거분의 이거 해서 1이라든지 혹은 이거분의 이거에서 마일이라든지 또 이거분의 이거에서 3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다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지금처럼 어차피 1만 깔려 있다면 그냥 얘네들 자체가 후보겠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1을 대입해봤어. 그래서 1을 해보니까 0이 안 돼. 그럼 이제 얘는 아닌 거잖아. 그럼 마일도 대입해봤어. 마일도 대입했는데 얘도 0이 절대 안 돼. 그러고 나서 보통 뭐예요? 보통 2 시도하잖아. 여기서는 2나 마이 시도하면 바보라는 거야. 왜냐면 애초에 2랑 마이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아니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거. 불제법에 들어갈 수. 그럼 1과 마일이 막히면 바로 3이나 마3을 시도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럼으로써 또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시도를 해보면 3 같은 거 시도했을 때 얘가 18이니까 이렇게 해서 얘도 안 되겠죠. 그럼 마3 시도합시다. 그럼 이렇게 해서 더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36 플러스 36이어서 바로 0이 되죠. 그럼 2랑 마이까지 시도했다면 어차피 걔네 막힐 테니까 얘네 안 됐어, 이거 안 됐어, 3까지 안 됐어, 6번째로나 이거 찾을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1과 마일 시도해서 안 됐다면 3까지 먼저 시도하겠죠. 그래서 4번째 만에 찾을 수 있다.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3 넣어서 이제 나머지는 조립제법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알아둬서 나쁠 건 없다. 근데 지금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걸 내가 평가원에서 본 적 있나?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없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요거 이거 분수로 조립제법 할 때 개수 주의하기. 이건 뭔 소리냐면 자, 일단 이 위에 개념은 조금 뒤에 하고 이거 방금 했던 조립제법 개념으로 가보면 6의 약수는 1, 2, 3, 6이고 거의 풀마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번엔 최고차항의 약수가 이렇게 깔리고 위에는 상수항이 1이니까 마일이면 어차피 절대값 씌우면 1이죠. 그 1의 약수는 1과 마일밖에 없어서 이렇게겠죠. 그럼 이번엔 또 뭐야? 예분의 예하면 1, 예분의 예하면 마일 이런 애들이 또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같은 건 절대 후보에 없단 얘기야. 왜? 이거분의 이거면 2분의 1 같은 게 또 후보로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이 후보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1과 마일은 무조건 할 거 아니야. 막혔을 때 2나 3 같은 걸로 이런 자연수들로만 가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아무튼 1 한번 대입해보면 얘 아니죠. 마일 대입하면 얘도 안 돼요, 0이.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2분의 1 같은 거 해봐야 된다고. 저도 이거 만들긴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그냥 이거 계산해서 세운 건데 기억이 안 나. 다 해봐야 돼, 실제로. 자, 얘는 4분의 10이고 이거 된다. 2분의 5고 얘도 2분의 5니까 딱 되죠. 2분의 1로 됐어. 자, 여기서 중요해. 자, 여기서 이제 우리 2분의 1로 할 거야, 조립제법. 자, 2분의 1로 했어요. 밑에 좀 지울게. 6 내려왔고 곱했고 내려왔고 곱했고 더하고 이렇게 돼서 여기서가 중요한데 2분의 1이면 우리 어떻게 써?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쓰죠.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뭐냐면은 2분의 1이든 뭐든 간에 무조건 조립제법을 통한 인수분해 시 x의 개수는 무조건 1이에요. 어디 말하는 거냐면 요거 말하는 거야. 요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무조건 x 빼기 2분의 1로 써야 실제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맞아. 얘랑 곱했을 때 이게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분수로 되잖아? 얘 불편하잖아? 상관없어. 무조건 얘가 얘한테 2를 줄 수가 있어. 이해돼요? 실제로 요거 다 2로 묶일 수 있잖아. 그럼 2를 얘한테 줘가지고 얘를 다시 2x 빼기 1로 만들고 얘네 쪽을 그냥 개수를 이만큼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안 불편하게 쓸 수 있다고. 무조건 그렇게 되게 나올 거야. 애초에 개수가 다 정수들이었다면. 오케이? 그리고 얘가 만약에 뭐 3분의 1이었어. x 빼기 3분의 1이야. 어차피 뒤에 애들의 개수들이 다 3의 배수일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3을 줄 수 있게끔 세팅이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야.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인 2차식의 인수분해는 짝콜이나 3의 배수 생각하면 조금은 편하다라는 거. 그리고 조립제법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요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분수로 혹시나 아까 말했던 그 현우진 쌤처럼 만약에 3분의 1처럼 했을 때 그때 이 인수분해 형태 쓸 때는 무조건 이쪽 1창의 개수를 1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2번 인수분해 꿀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자, 이거는
솔직히 나올 확률 거의 없어요. 거의 0%에 수렴하는데 정말 혹시나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자, 이거는 뭐냐면 고1 때 우리 수학상에서 허수 배우잖아요. 그 복소수. 거기서 제일 뒷파트에 배우는 개념인데 이게 딴 것보다 문제에서 부호를 알려주는 표현 중에 하나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 고1 때 배우는 개념은 이래요. 일단 A, B 둘 다 0이 아닐 때 이렇게 된다면,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배우냐면은 루트 A랑 루트 B 곱하면 그냥 이렇게 된다고 배우거든요. 이게 실제로 A, B가 양수일 땐 당연해요. 근데 곱했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가 톡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A, B가 둘 다 음수일 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3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좌변인 루트 A, 루트 B는 루트 마이의 루트 마3이니까 얘는 뭐가 됐어요? 뭐 솔직히 이거 안 중요해요. 이유도 안 중요한데 얘는 이게 되죠. 얘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곱해서 그냥 루트 6이라고 쓸 수가 있고 i 제곱이 나오면서 이 i 제곱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과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되겠죠. 그럼 우변에 있는 얘는 한번 보면은 그냥 루트 a, b를 하면은 루트 안에서 마이랑 마3이 곱해지니까 얘는 그냥 루트 6이죠. 그럼 이거랑 이게 그냥 같지가 않고 지금처럼 마이너스를 하나 해야 같겠죠. 따라서 둘 다 음수일 때만 i가 둘 다 튀어나오면서 요 i 제곱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원리 필요 없어.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분수꼴로 나올 수도 있어요. 분수꼴로 나왔을 때도 모든 경우에 대해서 원래는 이 마이너스가 없어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가 생기는 게 이번엔 조금 더 까다로워. 분모만 음수여야 돼요. 분자는 오히려 양수여야만 해요. 왜냐? 둘 다 음수잖아? 똑같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이 마3. 그러면 이때는 얘 튀어나오고 얘 튀어나오면서 i가 약분돼 버리거든. 그래서 마이너스가 사라져. 근데 유일하게 밑에는 음수인데 위에는 양수다. 그럼 얘가 밑에만 i가 튀어나오면서 분모의 유리화처럼 분모의 실수화로 양변의 i 하나를 양변이 아니고 분모 분자의 i 하나를 곱하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1 역할을 하거든. 그러면서 이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원리는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이냐? 여기 밑에 센 수학 원에도 나왔던 건데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그냥 코사인이 음수다, 탄젠트가 양수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고 이거 말고 한 단계 더 거쳐서 이렇게 알려주면은 보자마자 이 꼴이네? 그러면 밑에 있는 분모가 무조건 음수여야 돼. 분자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그럼 바로 뭐예요? 코사인이 음수인데 탄젠트가 양수다? 무조건 3, 4분면이잖아. 그럼 3, 4분면이니까 사인도 음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잡은 다음에 이제 푸는 거예요. 이거 푸는 거야 어렵지 않겠죠. 뭐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기억 맞을 거고, 그 다음에 양수에서 음수 뺐으니까 무조건 양수 되는 거 맞을 거고, 얘는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여서 디귿 틀리고, 마지막으로 음수분의 양수니까 얘도 음수 돼야 돼서 리을도 틀리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대놓고 부호를 친절하게 안 알려주고 이런 표현으로 알려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당황하지 말자라는 거. 자, 그럼 3번은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4번입니다. 자, 이건 그냥 3차 방정식 근계만 할 거거든요. 그 이상에 뭐 없어서 알고 계시면 바로 넘기세요. 5번으로. 자, 아무튼 이렇게 3차 방정식 뜨고 세근 알파 베타 감마 나왔을 때 2차 근계랑 다르게 3차 근계는 이렇게 식이 3개다. 하나씩 더한 거, 2개씩 곱해서 더한 거, 그리고 마지막에 3개 다 곱한 거. 자, 2차 근계랑 똑같이 세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나서 a분의는 바뀌지 않아요. b였으니까 c고 그 다음에 d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부호는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마풀마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되고, 이거 응용한 문제가 보통 어떻게 나오냐? 자, 이런 느낌. 3차 방정식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어요. 그럼 원래는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로 두겠지만 세근이 등차니까 그냥 여기서 a 빼기 d, a 플러스 d 이렇게 놓는 게 제일 간편하겠죠. 그랬을 때 바로 뭐예요? 세근의 합 쓰면은 이게 3a인데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면 15니까 여기서 a 값은 바로 5로 끝나버리죠. 그럼 이제 이 수들도 5 빼기 d랑 5랑 5 플러스 d인데 여기서 굳이 k를 하느니 얘부터 하는 게 낫겠죠. 그럼 이제 세근의 곱 5에다가 5 빼기 d에 5 플러스 d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그냥 105가 될 거고 5랑 105 약분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그럼 이제 여기서 d의 값이 보면은
풀마이거든요. 이게 케이스가 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잡게 되면 무조건 D는 원래 풀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D가 2라면 이 수들이 어떻게 돼? 3, 5, 7이죠. D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면 7, 5, 3이죠. 그냥 똑같단 얘기야. 오케이? 따라서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죠. 아무튼 세근은 3, 5, 7로 확정됐으니까 이제 K는 어떻게 돼? 두 개씩 곱해. 3, 5, 5, 7, 7, 3. 한 개 그냥 A분의 C니까 K로 되겠죠. 따라서 15랑 35랑 21 더하니까 50 됐고 최종적인 답은 7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3차 근계가 응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 끝이에요. 그 다음 거 넘어갑시다. 5번입니다. 부정방정식인데 이거는 평가원에서 등차수열 문제로 기출로 가끔 나오고 했었죠. 나름 좀 중요한 문제고, 자, 일단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뭐냐, 개념적으로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자, 연립방정식이라고 우리 중학교 때 배우죠. 이 연립방정식의 기본 원리는 너무나 간단해요. 예시로 이런 거죠. a 플러스 2b가 3이다. 2a 빼기 3b가 마이너스 1이다. 즉 뭐냐면 문자의 개수가 두 개면 식 개수도 두 개여서 그게 같기만 하면 무조건 풀린다 라는 게 기본 원리였어요. 근데 부정방정식은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뭐가? 해가 완전히 한 쌍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부정방정식이야. 근데 왜 그렇게 되냐? 문자 개수는 두 개인데 식 개수가 하나인 거야. 즉 문자가 식보다 많기 때문에 얘는 정확한 해는 안 나와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해가 무한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제한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붙는데, 그 조건은 정수 조건일 수도 있고 자연수 조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실수 조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방정식이 실제로 있고 고1 때는 다 배워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거는 요거예요. 정수나 자연수 조건일 때. 어차피 자연수는 확장시키면 정수라서 푸는 방법이 달라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정수 조건으로 해서 이제 좀 기본 꼴을 볼 텐데, 정수 조건인 부정방정식에서 기본적인 꼴은 딱 항이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냥 문자는 A, B라고 놓은 거고 아무튼 두 문자의 곱과 각각의 일차항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때 뭐 어떻게든 풀어도 되지만 이거를 기억하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효율적으로. 바로 뭐냐면 괄호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괄호 두 개라는 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문제 딱 지금 곱하고 1차항 꼴이 나왔죠. 이때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상수 넘긴다. 상수 넘겨. 그래서 일단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괄호 두 개를 만들고 이제 개수를 맞추는 건데 그냥 괄호 두 개를 써. x 하나 넣고 y 하나 넣어요.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네를 전개해서 이게 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x, y가 떴잖아. 그 다음에 x 나오려면 x랑 1하고 곱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1이겠구나. 이해되죠? 얘랑 얘랑 해서 또 그냥 y가 나오려면 여기도 플러스 1이겠구나. 그럼 이렇게 괄호 두 개를 완성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이라는 불청객이 나왔죠. 그럼 원래 이 식에서 양변에 1을 더한 것과 같잖아. 그쵸? 그럼 얘가 딱 이게 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우변은 4겠죠. 그럼 얘네가 정수 xy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여기부터 1, 4, 2, 2, 4, 1 있고 또 마일 바사, 마이 마이 이거까지 다 있겠지. 그럼 그때 x랑 y 순서상들이 쫙 잡힐 거죠. 그럼 그냥 하나하나 해서 그 중에 최대값인 것만 고르면 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풀어보시면 답은 10 나올 건데 지금 답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곱골과 하나씩 나오면은 괄호 두 개를 기억해라 라는 거. 그럼 조금 더 응용해 보면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정수 A, B에 대해서. 그럼 똑같아. 괄호 두 개 해놓고 일단 A, B 배치해요. 왜냐면 곱해서 이거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가 되려면 얘랑 얘랑 해서 마이겠지. 또 얘가 되려면 얘랑 얘랑 해서 풀 3이겠죠.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넘긴 상태에서 마이너스 6이 필요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6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 7이 되죠. 그럼 A, B가 정수라고 했다면 7과 마일, 1과 마7, 그다음에 마일과 7, 마7과 1 이렇게 네 가지가 뜨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꼴이 꼭 이렇게 나오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기본꼴로 안 나오더라도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어떻게든 좌변을 인수분해만 하면 돼요. 인수분해된 꼴로 만들고 대신에 그때 핵심은 우변은 절대 우변에는 문자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좌변에 싹 다 문자를 몰아서 어떻게든 인수분해된 꼴로 만들고 우변에 상수는 있어도 돼요. 즉 상수항 하나는 조절해도 돼. 꼭 우변이 0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조금 어려운 고1 거 문제인데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면은 얘 지금
살짝 좀 크게 써볼게요. 크게 그려볼게요. ABC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쯤에 아이고 자 이쯤에 있어서 이쯤에 D가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이등변이라고 했고 또 문제 보니까 이거 AB 길이랑 그 다음에 요거 길이랑 둘 다 자연수래요. 그럼 이거 그냥 A로 잡고 우리가 이거 B로 잡자. 그 다음에 이등변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하면 되냐? 수직을 그을 수가 있죠. 수직 그으면 이쪽에 수직이 2등분으로 떨어지는데 전체가 지금 30이니까 각각 15씩 떨어지는 거라서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5가 되겠죠. 그럼 우리 여기서 지금 이게 수상 문제니까 뭐 삼각함수 활용 같은 거 사인 이런 거 쓰란 얘기는 아니거든. 그러면은 그냥 요 직각삼각형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써볼 거예요. 얘를 잠깐 x라고 놓으면 x의 제곱은 b제곱 빗변에서 6의 제곱 36 빼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이 큰 직각삼각형에서 또 보면 어떻게 돼? 똑같이 x의 제곱은 a의 제곱에서 15의 제곱인 225를 뺀 것과도 같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랑 같다라는 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b제곱 넘기고 225를 싹 다 넘기면은 189가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인수분해된 꼴로 될 수가 있고 우변은 이렇게 상수만 남으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얘 가지고 소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그럼 얘가 3의 제곱에다가 3의 세제곱이네. 거기다가 7 이렇게 있으면 되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1과 189는 안 되죠. 왜? A, B는 둘 다 자연수니까 왼쪽이 커야 돼. 그럼 189랑 1은 가능해. 그 다음에 이쪽 3이면 이쪽에 63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지? 7이면 이쪽에 27이고 9면은 이쪽이 9니까 21이 되고 딱 이렇게만 되겠네요. 그러면은 요 첫 번째 케이스는 얘랑 얘 더해서 2A가 되죠. 그럼 그게 190이니까 이때 A는 95고 B는 94가 되겠지. 두 번째 케이스는 둘이 더하면 66이니까 2로 나누면 A가 33이고 B는 30 이렇게 되겠고 세 번째 얘랑 얘 더하면 34니까 그때 A는 17이고 B는 뭐 10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둘이 더하면 2A가 30이니까 A는 15 B는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일단 이게 삼각형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두 변을 더한 게 나머지 한 변보다 무조건 커야 돼. 즉 A가 15보다 크다라는 것도 잡긴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까다롭긴 해. 그래서 이거가 날라가.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 A, B, C 둘레 길인데 둘레는 어차피 A랑 30이라서 2A 플러스 30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A가 95일 때는 여기 190이니까 220 될 거죠. 그 다음에 얘가 33이면 이쪽이 66 더하기 3이니까 96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얘가 17이면 34 더하기 30이니까 64가 되겠죠. 그럼 얘네 더하면 160이니까 220까지 더해서 최종 답이 실제로 380이 돼요. 이것도 문제 푸는 것보다는 뭐 어쩌다 보니까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실제로 센 C단계예요. 그래서 어렵긴 한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자연수 조건이고 식이 하나다. 이러면 무조건 부정방정식이고 어떻게든 인수분해된 꼴로만 하면은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상수 가지고 이렇게 소인수분해해서 여러 가지 순서상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등차수열에 응용된 것도 좀 봐야 되겠죠. 22학년도 9평 13번인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되게 유명한 기출이라서. 자, 일단 첫째 항은 음수예요. 마이너스 45라는 음수고 공차 D가 있는데 얘는 부호가 뭔지 모르겠지만 자, 요걸 보니까 얘는 양변에 절대값이 있어서 원래라면은 그냥 같다 또는 마이너스 관계로 같다 이렇게 두 개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냥 같다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 공차가 그냥 빵이란 얘기라서 얘는 안 봐도 되죠. 공차가 빵이라는 건 계속 이렇게만 간다는 건데 이거 어차피 나조건에서 위배돼요. 그래서 얘는 고려 안 해도 되고 무조건 얘네가 마이너스 관계로 갔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 핵심 얘네가 지금 3칸 떨어졌는데 마이너스 관계로 같아.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 여기서 한 칸 가고 이쪽에서 한 칸 뒤로 가고 한 것도 무조건 마이너스 관계로 같아야 돼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냥 AM을 우리가 마이너스 네모라고 하고 얘를 플러스 네모라고 할게요. 지금 서로 마이너스 관계로 같으니까. 근데 그때 AM 플러스 1은 뭐야? 여기서 D만큼 더한 거야. 그쵸? AM 플러스 2는 뭐야? 여기서 D만큼 오히려 뺀 거죠. 그럼 딱 둘도 마이너스 관계인 거 보이죠? 결국 얘네가 마이너스 관계면 둘도 무조건 마이너스 관계라서 이왕이면 3칸보다는 바로 한 칸 차이를 보는 게 좋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런 수열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이것 좀 다 지웁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됐고, 그럼 이제 얘랑 얘랑 서로 마이너스 관계인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 D의 부호 양수일까 음수일까? 무조건 양수죠. 왜? D가 음수라면 애초에 시작도 음수인데 계속 음수를 더하니까 계속 마이너스로만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럼 서로 이렇게 풀마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D는 무조건 양수였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로 가다가 a 빼기 n 플러스 1까지 마이너스였다가 여기서 딱 플러스로 뒤바뀌어야 둘이 마이너스 관계가 되겠죠. 아, 이런 꼴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여기가 마이너스 네모고 여기가 플러스 네모인데 여기서 1로 갈 때 그러면 2 곱하기 네모만큼 더해야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조금 더 쉽게 하면 이런 식으로 되면은 2k만큼 더해야 되잖아. 근데 이 더한 게 뭐야? 바로 전항에서 다음항으로 더한 거니까 이 2k가 공차잖아요. 따라서 k는 2분의 공차겠네? 아, 그 말은 여기가 애초에 생긴 게 2분의 k랑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2분의 d죠. 쏘리. 2분의 d랑 마이너스 2분의 d로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여기선 d 하나 더 갔으니까 여기는 2분의 3d. 얘는 반대로 d 하나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d라서 그래서 얘랑 얘도 마이너스 관계였고. 그럼 그 전에도 뭐 이런 게 있으면 더 뒤로 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와중에 a1이 있는데 걔도 생김새를 보면은 무조건 마이너스 2분의 어떤 홀수의 d꼴로 생길 수밖에 없겠네. 여기까지 오케이죠. 근데 그 값이 뭐래? a1이 마이너스 45래.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없애주고 2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d 자연수라고 했어. 그쵸? 그 다음에 이 n은 무조건 자연수죠. 무조건. 왜냐면 우리가 이 n을 뭘로 잡은 거야? 이게 홀수라는 거를 생각해서 잡은 거니까. 즉 n과 d가 자연수니까 이게 부정방정식꼴로 나왔다고. 심지어 얘는 무조건 홀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런 게 2 같은 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순서상이 줄어들겠죠. 그럼 바로 가봅시다. 1과 90 가능해. 그 다음에 3과 30도 가능해요. 그 다음 홀수 5랑 18도 가능해. 그 다음에 뭐 있을까? 9랑 10도 가능해. 그 다음에 15랑 6도 가능해. 마지막으로 45랑 2까지 가능해. 그쵸? 그럼 여기서 결론적으로 D가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6가지나 나와요. 6가지나. 일단 여기서 기본적으로 6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가조건만 받고 아직 나조건을 안 받죠. 나조건은 뭔 말이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는 뭐야? 이거 그냥 SN과 똑같죠? SN은 무조건 마이너스 100보단 크다는 거야. n이 뭐든 간에. 자, 근데 생각해봐. SN은 언제 최소가 돼? 언제 최소? 여기가 S1이지. 여기가 S2지. 여기가 S3이지. 계속 작아지겠지. 왜? 음수항들을 더하니까 계속 작아지잖아. 그럼 언제가 최소야? 마지막 음수까지 더했을 때가 최소일 거 아니야. 그쵸? 자, 만약에 D가 2였어. 여기부터 생각해 볼 거야.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41 이렇게 쭉 간단 말이야. 이미 얘네만 더해도 뭐야? 이미 마이너스 100보다 작아졌잖아. 바로 탈락이라는 거야. 오케이? D는 어느 정도 커야 돼요. D가 마이너스 6이어도 아직 한참 작아. 이렇게 되잖아. 그쵸? 이미 어때? 얘네 더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100보다 작아지겠죠? 얘도 안 돼. 아, 이거 플러스 6이에요. 쏘리. 이렇게 되고 세 번째, D가 10이라면 얘도 안 됐던 것 같은데? 10씩 더해봐. 어때? 얘네 다 더하면은 100보다 또 작아져요. 마이너스 100보다. 얘도 안 돼. 나조건으로 3개가 날라가고 18부터는 됐던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되면은 첫째 항 이거, 둘째 항은 여기서 18 더하면 이거, 셋째 항은 이거, 넷째 항 이거, 다섯 번째 항 이거 이렇게 가는 거야. 아까 말했던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딱 이런 꼴이겠지. 그러면 얘네끼리 다 더해도 어때? 이거는 마이너스 100보다 커요. 그래서 이건 오케이야. 그 다음에 그럼 D가 그 다음에 뭐였지? 30하고 90이었죠. 30이라면 어때? 첫째 항 이거, 둘째 항 이거, 셋째 항 이거, 넷째 항 이거니까 어때? 가장 작은 음수끼리 더해도 마이너스 60밖에 안 돼서 마이너스 100보다 커. 이것도 돼. 마지막 얘가 90이면 첫째 항에서 90 더하니까 바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이건 뭐야? SN의 최소값은 그냥 이거 자체니까 역시나 마이너스 100보다 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D가 이렇게 3개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얘가 안 돼요. 왜?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자 우리는 얘랑 마이너스 관계로 같다라고 했지만 실제 문제는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2가 아니고 이렇게 줬죠. 그 말은 뭔 소리냐면 서로 3칸 차이일 때도 마이너스 관계인 항이 존재한다는 건데 자 잘 보세요. 이땐 어때?
얘랑 얘랑 세 칸 차이면서 마이너스 관계 존재했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AM 역할, AM 플러스 3 역할 할 수 있지. 두 번째 어떨까? 얘가 AM 플러스 1, 얘가 AM 플러스 3이면은 여기 이렇게 해서 얘도 가능하지. 근데 얘는 어때? 얘가 이거잖아. AM이 없는 거야. 이해돼요? 세 칸짜리가 없어. 그래서 얘가 탈락해요. 다행히도 이게 객관식 문제였고 답이 48짜리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그리고 얘까지 더한 건 선지에 없어서 그냥 찝찝해도 날릴 수는 있었지만 정확히 간다면 그 이유 때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주관식으로 나왔다면 아마 정답률이 확 낮아질 수도 있었던 문제. 아무튼 푸는 건 이렇지만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 부정방정식꼴이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공차가 자연수 내지 정수로 줬을 때 많이 줘요. 왜냐면 요 항해번호 같은 거는 무조건 자연수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정방정식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한번 봤고요. 자, 그럼 그 다음 거 넘어갑시다. 6번입니다. 근의 분리인데 근의 분리라는 용어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의 분리가 똑같이 이거거든요. 2차 방정식에서 어떤 두 근에 대한 조건이 주어졌는데 지금 이런 것처럼 두 근이 모두 뭐보다 클 때 혹은 뭐보다 작을 때 이런 대소관계의 조건이 나왔을 때예요. 그때 우리는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바로 뭐냐? 판, 축, 함.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하시면 돼요. 얘는 당연히 뭐예요? 판별식. 축은 말 그대로 이차함수의 축, 그 다음에 함은 함수값. 이렇게 세 가지인데 바로 대표적인 유형을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요 2차 함수를 일단 그려서 x축과 만나는 점으로 해석해도 상관없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알파 베타가 있다면 얘네가 모두 1보다 작으니까 1의 위치는 이쯤 있을 거야. 자, 바로 갈 건데 판별식 0보다 어때야 돼요? 두 근이라고 나왔으니까 커야 되겠죠. 아니에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왜?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 같아도 돼요. 낚시예요, 낚시.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중근도 알파 하나가 아니야. 종류가 알파 하나지 이건 알파 두 개예요, 중근은. 아무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아무튼 이렇게 됐고 그럼 판별식으로 여기서 k 범위가 하나 뜨겠죠. 그럼 k제곱 빼기 2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k가 마이보다 작거나 뭐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축은 뭐냐면 당연히 이 이차함수의 축은 1보다 작겠죠. 근데 축의 방정식이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그거 하면 정확히 k가 떠. 그럼 k가 1보다 작다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함수값은 뭐냐? 여기 1에서의 함수값. 우리가 이거를 fx라고 둔다면 f1의 값은 어때야 돼?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1을 대입을 한번 하면은 요렇게 되니까 그럼 3k가 3보다 작다라서 그렇네. 그럼 얘도 1보다 작다네요. 그럼 이거 얘네를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얘랑 얘는 공통범위가 없죠. 따라서 현재 이게 첫 번째 거 범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범위가 1보다 작다잖아. 그럼 이쪽에선 공통범위 안 생기고 얘만 공통범위겠죠.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k가 마이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수 쪽 수원으로 넘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될 수가 있어. 우리 이런 지수방 아 미안해요. 감기가 조금 있어서. 자, 이런 지수방정식을 보면은 우리 당연히 어떻게 해? 얘를 t로 치환하죠.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t의 범위가 생긴다. 이 범위가 생기는 것 때문에 이 근의 분리가 작용을 하거든요. 왜냐면 t제곱 빼기 3t에다가 빼기 a인데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중요한 거.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은 x를 의미하니 t를 의미하니? 당연히 x죠. t는 우리가 잡은 문자잖아. 문제는 나오지도 않은 문자라고.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자, 근데 아무튼 x가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려면 당연하겠지만 얘도 무조건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떠야만 해요. 그쵸?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그냥 판별식 0보다 크다 해서 끝 아니야? 아니에요. 왜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말 그대로 여기서 t의 값이 그냥 아무거나 두 개가 뜬다는 건데 그 예시로 만약에 t가 뭐 2랑 또 마3 이렇게 떴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린 t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야 되잖아. 그쵸? 그럼 여기서는 x가 로그 3의 2로 떴어. 잘. 근데 여기서는 x 뭐 나와? 이거 없지. 얘가 음수인데
말이 안 되잖아. x는 안 나와. 그럼 x의 근이 두 개야, 하나야? 하나야. 문제에서 x의 근 두 개를 원하는데 뭐가 문제가 된 거야? t가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안 되고 이런 음수근이면 안 될 거 아니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어야 되죠. 이것 때문에. 그쵸? 아, 그러면 얘가 근의 분리로 작용을 하는 거야. 왜? 지금 결론적으로 이게 뭐가 된 거야? 요놈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은 0보다 크다라고 해석해도 되잖아. 그럼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ft라고 해서 이 이차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때 두 근이 다 0보다 커야 되니까 0의 위치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판축함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번엔 서로 다른이란 워딩이 있으니까 여기선 등호 있으면 안 되죠. 따라서 판별식 쓰면은 9 플러스 4a가 0보다 크다. 그럼 a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 이거 하나 있고, 두 번째, 여기 축은 여기서 2a분의 b 하면 그냥 2분의 3이니까 축이 0보다 크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여기는 a가 등장 안 해서 이쪽에선 a의 범위를 뭐 할 게 없겠죠. 세 번째, 함수값 0 대입했을 때 f0은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 0 들어가면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니까 a는 0보다 작겠지. 따라서 어떻게 돼? a의 최종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별식만 고려했으면 이 0보다 작다가 안 나와서 이런 꼴로 안 생겼겠지. 따라서 아무튼 답은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고. 오케이. 그래서 판축함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 더 갑시다. 이건 지금 지수 쪽이었죠. 삼각함수 쪽에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는 일단 얘는 우리가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쓸 수 있고 얘는 각 변환하면 마이너스 사인 x죠. 근데 앞에 이게 있으니까 오히려 플러스 2사인이 되면서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게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은 식 마이너스 한번 입혀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야? 이 실근은 x의 실근이에요. 꼭 서로 다른 두 개라는 말은 없어. 하나만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실근을 무조건 가져야 한대. 그러면 일단 이 s에 대한 식을 보니까 얘 사인은 무조건 뭐야? 범위가 또 이렇게 잡혀버리잖아요. 무조건. 근데 지금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일지 하나의 실근 중근일지 모르니까 케이스를 나눠서 보면 중근부터 생각해 봅시다. 얘 이렇게 S축이죠. 지금 현재 이걸 우리가 FS라고 했을 때 이걸 그린 거야. 근데 축 몇이야? 축 1이죠. 그러면 이건 상관없죠. S가 1인 그는 X도 있죠. sin X가 1인 거는 X값 존재할 수 있죠.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이건 오케이야. 그러면 여기서 중근인 케이스는 판별식 쓰는 거니까, 잠깐만 이거 조금만 내릴게요. 내가 이거 공간 생각을 좀 덜 했다. 처음 만들어 봐서 그래요. 아무튼 판별식 써보면 1 플러스 k 플러스 1이니까 k가 마이너스 2일 때 이거는 일단 오케이인 거고, 두 번째로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커서 이렇게 두 근을 갖고 있다면, 자, 그때도 축은 1이잖아요. 그럼 이 근은 무조건 1보다 크죠. 그럼 이 범위에 안 속하죠. 얘는 없는 근이나 다른 없어. 그치? 여기선 x값이 안 나와. 그럼 나머지 하나가 무조건 마일에서 1 사이로 들어와야만 하겠지. 무조건. 그럼 일단 첫 번째, 판별식 0보다 크다니까 1 플러스 k 플러스 1은 0보다 커. 즉 k는 마이보다 커. 두 번째, 축을 보려고 하는데 축은 그냥 1이잖아. 뭐 볼 거 없어. 그쵸? 여기선 볼 거 없고, 마지막 함수값은 어떻게 돼? 이거 마일 대입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이번엔 크거나 같아도 되죠. 얘가 딱 마일일 때 이거여도 상관없지, 근이. 따라서 이때 마일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0 이상이다. 따라서 k는 2 이하다. 그럼 여기서는 마이부터 2까지가 되는데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여기다 이게 붙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k의 최대값만 물어본 거라 답은 2지만 k의 범위를 물어본다면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가야 된다. 얘도 이제 근의 분리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근의 분리가 우리 아까처럼 판축함이라고 했는데 세 가지를 원래 다 봐야 되는데, 만약에 자 위에서 본 거는 두 근이 모두 뭐보다 클 때 혹은 모두 뭐보다 작을 때, 이럴 때는 판축함을 무조건 다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두 근 중에 한 근은 뭐보다 크고 한 근은 뭐보다 작아서 두 근 사이에 이렇게 어떤 게 있는 경우, 이런 조건으로 준다면 그때는 우리가 판축함 중에서 함만 보면 끝나요. 판하고 축은 아예 고려를 안 해도 돼. 그거는 왜 그런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이거를 보면은 이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방금 말한 거지 딱. 이렇게 알파 베타가 있는데 이 사이에 1이 있어. 그러면은 자, 판별식은 왜 고려 안 해도 되냐? 얘는 일단 만약에 고려를 한다면 0보다 크다일까 크거나 같다일까?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어도 어때? 두 근이 같을 수가 없어. 왜?
한 놈은 1보다 크고 한 놈은 1보다 작으니까 절대 같은 근이 안 나와서 만약에 고려를 한다면 이건데 굳이 이걸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 자, 이미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면 얘는 무조건 1은 그때 음수값이어야 되죠. 봐봐. 1이 음수값인 순간 무조건 두 근은 가질 수밖에 없어서 이따가 볼 함수값 있지. 얘가 0보다 작다만 하면 얘는 자동 성립이야. 자동 성립.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K 범위가 뭐 예를 들어서 3보다 작다가 나왔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그냥 이거의 범위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그냥 포함하도록 나와서 아무 의미가 없게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의미가 없어. 구하는 게. 두 번째. 축도 안 해도 돼. 축은 왜 안 해도 되는지 알아? 몰라서. 왜냐면 이때 축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몰라. 1이 여기 있든 상관없잖아. 축과 1의 대소관계를 봐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럴 때는 그냥 함수값 1 대입했을 때 0보다 작다만 써서 그냥 끝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k제곱 빼기 3k 빼기 10이니까 2, 5 해서 k는 마이부터 5까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실제로 답이 돼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의 분리가 나왔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판축함이 나와야 돼. 그리고 무조건 이렇게 지수나 상악함수로 응용이 될 거예요. 왜? 지수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크다가 있고 상악함수는 마이너스 1 사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로그 방정식에선 안 나와. 왜? 로그 함수는 치역이 실수 전체거든. 그래서 오히려 로그는 그냥 이런 근의 분리 안 쓰고 판별식만 써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지수 방정식과 삼각 방정식에서 이렇게 근의 분리 쓰는 것도 기출 좀 예전 버전은 있지만 요새는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언제든 나올 수 있어. 언제든. 그래서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봅시다. 7번입니다. 내분점이랑 외분점인데 이것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뭐 솔직히 내분이야 자주 나오죠. 삼각함수 도형 그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외분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점의 위치를 확실하게 잡는 법.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나왔을 때 C가 도대체 어디 있냐를 확실하게 잡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자, 이런 식으로 항상 나올 거예요. 어떤 선분을 가지고 몇 대 몇으로 내분 또는 외분한다. 그런 점이 C다. 이렇게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선분에서 요 첫 번째 알파벳 있지. 얘가 바로 뭐냐면 출발지야. 출발지. 그리고 이거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요게 바로 경유지야. 경유지. 마지막으로 이 선분의 끝점. 얘가 도착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외분이라는 건 일단 C라는 게 이 안에 없고 이쪽이나 이쪽 바깥에 있으니까 바깥 외자를 쓴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출발할 때 A에서 출발할 텐데 그때 1로 가거나 1로 가거나 둘 중 하나란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정하냐? 이 3대 1로 정하는 거야. 자, C가 만약에 A의 왼쪽이라면은 이쪽이 3이고 그 다음에 이게 1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길이상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A에서 출발해서 C로 경유했다가 3만큼 경유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1만큼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해서 또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 이거랑도 똑같죠. 즉 B는 AC의 2대1 내분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항상 외분이 나오면은 또 다른 점이 그 나머지의 내분점도 된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외분점 잡는 거는 이렇게 출발, 경유, 도착으로 잡는다는 거. 내분은 너무 쉬워서 굳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보면 한 번 더 가볼까? 만약에 2대3 외분점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2대3 외분점이면 그때는 역시나 출발지 A죠. 그때 2를 내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2대3이 말이 안 되죠, 이번엔. 그럼 반대로 이번엔 왼쪽인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2만큼 갔다가 이렇게 3만큼 간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2대1이 되면 되니까 결국 이때도 또 A는 C, B의 2대1 내분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황은 이런데 그래서 그 외분점이나 내분점에 좌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 그랬을 때 이렇게 A, B는 줬을 때를 가정해서 M 대 N 내분 또는 M 대 N 외분일 때를 볼 텐데 자, 이거는 사실 진짜 저는 그렇게 공식 외우는 거를 추천하진 않는데 불안하시다면 외워두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프적으로 보고 달문 같은 거 써서 푸는 편이지만 그것도 조금의 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남은 시기에 그런 걸 기르느니 차라리 공식을 딱 외우고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분이면 무조건 플러스고요.
외분이면 무조건 마이너스인데 어디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냐? 모든 애들이 다 플러스예요. 모든 애들이. 이쪽은 모든 애들이 마이너스예요. 이 상황이고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 자, m 대 n이 이렇게 있을 때 일단 여기 x좌표는 이쪽에서도 x좌표들만 보는 거야. 일단 x좌표에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면 크로스로 들어가요. m이 왼쪽이죠. 이쪽이 오른쪽이죠. 이렇게 크로스, 얘도 크로스. 즉 m x2 n x1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y좌표도 역시나 똑같아요. 이쪽 y좌표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y좌표 봤을 때 똑같이 m과 y2 크로스, n과 y1 크로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완전 똑같아. 좌표들 싹 다 똑같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y2, y1. 단지 위에랑 차이는 풀마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외워두려면 차라리 외워두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 기출에 나왔던 거를 보면은 21학년도 수능이거든요. 이때는 가나형 시절이라서 가형에선 13번, 나형에선 18번이 같은 문제였는데 여기서 그냥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 메인이 되는 건 니은디귿이긴 했지만 기억에서 이렇게 외분이라는 표현이 나왔어가지고 어떤 상황인지는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 A를 보면 A는 1보다 작기 때문에 요 로그 AX라는 거는 지금 1보다 작은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로그 AX. 그리고 이 4A라는 거는 A가 4분의 1보다 크니까 양변에 4 곱하면 4A는 무조건 1보다 크죠. 그래서 이쪽 밑은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돼요. 로그 4A의 X. 그게 지금 Y는 1과 만나는 점이 각각 A랑 B라고 했어. 그럼 이제 이 A랑 B는 좌표가 둘 다 Y좌표는 1이니까 그때 X좌표는 이쪽이 당연히 A고 얘가 4A로 확정이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A, B의 1대4 외분점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출발지 A죠. 거기서 이렇게 1로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4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마침 여기가 A고 여기가 딱 4A다 보니까 이쪽 길이가 정확히 3A고 이쪽 길이가 A고 이 전체가 4A니까 그 외분점이 정확히 여기 0,1에 딱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정확히 A가 1이고 4A가 4니까 1대4가 정확히 완성되겠죠. 그래서 그 외분점이 0,1이 맞다 해서 기억이 맞는 보기였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 정도로만 끝낼게요. 그리고 마지막 조금 특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분점이 어떤 X축이나 Y축 같은 축 위에 있을 때 그때는 굳이 공식 쓰지 말고요. 무조건 닮음으로 해결하는 게 훨씬 편해요. 자, 이 문제를 보면은 지금 5,-1 그 다음에 2,8 그러면 대충 이쯤에 B가 있는 거고 마5, 마1이면 한 이쯤 있는 거죠. A는. 근데 얘를 이은 선분 AB가 있어. 근데 얘가 지금 문제 보면은 Y축에 의하여래요. 이 Y축에 의하여 M 대 N이라는 거는 이쪽이 M, 이쪽이 N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 사이의 내분점을 그냥 C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이 C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굳이 얘랑 얘 M 대 N으로 그 아까 위에서 봤던 내분점 공식 쓰지 말고요. 어떻게 닮음으로 하냐? 이 두 점에서 Y축으로 수선만 그으세요. 그러면 이쪽이 막곡지각이고 여기가 직각직각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두삼각형은 닮음이거든요. 근데 그 닮음비가 어떻게 되냐? 자, 당연히 이 길이 몇이에요? 이 길이 5인 거 되죠. 이 X좌표가 마5니까. 얘는 2니까. 얘는 2겠죠. 닮음비도 뭐야? 5대 2인 거야. 그쵸? 그럼 여기도 5대 2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서로소라는 말이 없으면 내가 5, 2라고 하든 10하고 4라고 하든 똑같죠. 그래서 M과 N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소라는 말을 해준 거야. 그래서 딱 5대 2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M 곱하기 N 해서 답은 1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분점이나 외분점 같은 게 축 위에 있다면은 그 축에다가 둘 다 수선을 그어버려가지고 닮음인 삼각형이 무조건 뜨니까 닮음으로 해결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공식을 썼다고 하면은 얼마나 복잡해지겠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또 M 플러스 N 그 다음에 M 플러스 N 하고 나서 이렇게 2M 여기는 빼기 5N 이쪽은 8M 빼기 N 한 다음에 얘가 Y축 위에 있으니까 X좌표가 빵이겠구나. 이게 0인 걸로 M과 N 이것도 넘겨가지고 2M은 5N이니까 그래서 M 대 N이 5대 2다. 이걸로 찾았어야 되는 거야. 이거보다는 그냥 그림으로 하면 훨씬 편하겠죠. 자, 그럼 내분점 외분점은 여기서 딱 마치고 다음 거 넘어갈게요. 8번입니다. 자, 평행사변형과 마름모인데 제가 도형 제외한다고 했지만 이거는 그 도형적인 부분에 관한 건 아니고요. 문제에서 뭐 좌표 같은 게 나온 다음에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입니다 라고 나올 때가 있어.
그렇게 되면은 사실 평행사변형이라는 게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뭐가 성질이 많거든요. 실제로 중학교 때 제 기억에 한 5가지 막 쭈루룩 나오고 이랬던 것 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평행에 중점을 두면은 두 대변이 다 평행하다. 즉 좌표에서는 여기 기울기가 서로 같다. 이런 거 쓸 수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어요? 이 길이도 같아요. 길이도. 그럼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 같은 걸로 해서 길이가 같다를 쓸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 이렇게 대각선 그으면은 여기 중점, 이렇게 대각선 그으면 여기 중점이 서로 같다. 그럼 얘랑 얘랑 중점, 이거랑 이거랑 중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계산이 쉽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건 맨 마지막에 말한 바로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 이걸로 가는 게 제일 계산이 편해요. 보면 알겠지만 기울기 잡으려고 그러면은 여기 다 막 분수식 써야 되고 서로 같다 해야 되잖아. 또 심지어 두 점 사이 거리는 루트잖아. 뭐 같다고 해서 루트를 벗겨낸다고 하더라도 완전 제곱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중점 공식이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이좌표 중점, 이좌표 중점이 서로 같다 해서 x좌표끼리 같다, y좌표끼리 같다. 그냥 그것만 쓰면 제일 편하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느낌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나름대로의 꿀팁. 사각형 ABCD라고 했으면 무조건 방향은 이거 따라가야 되죠. 즉 갑자기 ABCD인데 ABCD 이렇게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B가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든은 큰 상관없는데 만약에 내가 일로 잡았으면 무조건 이 방향을 따라서 ABCD를 가야 돼. 그리고 반대로 간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둘 중에 하나로 잡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렇게 된다고 치고 이 사각형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1,4, 5,0, 8,4 그리고 지금 D를 모르니까 D를 그냥 A, B라고 했을 때 얘랑 얘 중점 좌표 뭐예요? 이거랑 이거 중점 쓰면은 2분의 7에다가 2분의 8이니까 4겠죠? 자, 이거랑 이거의 중점으로 간다면 그때 중점 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5랑 2분의 B일 텐데 얘랑 얘랑 완전 같은 좌표니까 X좌표끼리 같다. 그럼 A 플러스 5가 7이니까 A는 2겠다. 그리고 얘랑 얘랑 같다. 2분의 B가 4니까 B는 8이구나. 해서 D의 좌표는 2,8이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제일 쉽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뜨면 무조건 대각선의 중점 좌표로 가겠다라고 매뉴얼을 딱 잡아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비슷한데 마름모 조건이 나왔어요. 자, 혹시나 또 까먹은 친구들 위해서 잠깐 사각형의 관계를 보면은 사다리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다리꼴은 뭐야? 한 쌍 대변이 평행하면 되죠. 마주보는 게 한 쌍만 평행해도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평행사변형이죠. 얘는 아까 말했듯이 뭐예요? 두 쌍의 대변이 다 평행해야 돼요. 그럼 이것도 만족하면서 또 조건이 추가될 때, 자, 직사각형으로 갈 때가 있고 마름모로 갈 때가 있다. 즉 직사각형과 마름모는 일단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의 성질인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는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직사각형은 뭐냐? 네 각이 모두 같다가 들어가요. 즉 네 각이 모두 같다라는 건 전부 90도란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마름모는 네 변이 모두 같다. 길이가 모두 같다. 그래서 마름모는 이제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얘네를 또 동시에 다 만족하는 게 바로 끝판왕이 뭐예요? 정사각형. 이거 여러 가지 사각형이라고 해서 중2 때 배우는 개념. 자, 아무튼 마름모라는 건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띄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까처럼 똑같이 쓰는 거야. 근데 그것만으로는 해결 안 될 거예요. 굳이 마름모라고 준 거는 하나 더 쓰란 얘기인데, 그때도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를 쓰면 너무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족한 게 아니고 너무 복잡해진단 말이야. 따라서 마름모의 성질 중에 가장 독특한 것 또 하나는 뭐냐? 이 대각선이 중점도 일치하지만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성질이 하나 들어와요. 그래서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를 쓰는 게 그나마 제일 간단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마름모는 아까처럼 이렇게 뭔가 이거 대각선의 중점이 같다만으로는 안 될 거거든요. 일단 한번 해보면은, 자, 또 아무데나 A 잡고 B 잡고 그럼 이제 방향은 이렇게 된다. 그럼 얘 A, 1, 2,4, 5,1, B, Y. 일단 똑같이 대각선의 중점부터 생각해보면 이쪽에서는 2분의 A 플러스 5, 이번엔 2분의 2니까 1이죠. 그 다음에 이쪽 대각선의 중점이 같다면은 2분의 B 플러스 2에 2분의 2니까 또 1이죠. 결국 y좌표끼리 같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x좌표끼리 같다로 식이 그냥 하나만 나오고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a, b를 못 구하고, 근데 이제 수직을 쓰면은 나머지가 풀릴 수 있다는 건데, 얘 기울기 보려고 하니까 y좌표가 똑같네.
y좌표가 똑같다는 건 실제로는 얘네가 어떻게 좌표 평면에 배치된 거냐면 이런 식으로 배치된 거잖아.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그럼 나머지 얘네는 어떻게 돼야 돼? y축에 평행한 거죠. y축에 평행하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 말은 뭔 소리야? 얘네들은 이은 게 y축에 평행한 거니까 어떤 좌표가 같아? x좌표가 무조건 같아야만 하겠죠. 따라서 이때는 b가 무조건 2가 되어야 되니까 이쪽에서 a 값도 마일로 떠버린다는 거지. 그럼 이제 두 개의 합이니까 답은 그냥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름 무조건이 들어가면은 두 대각선의 중점, 즉 평행사변형 성질에 이어서 요거까지 써야만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내용 넘어갑시다. 9번입니다. 원래 이 내용 없었거든요. 이 내용 설계를 안 해놓고 있었는데 오늘이 아마 영상 올라가는 당일날이에요. 제가 이틀 전에 만들어 놓고 한 6번인가까지 찍었다가 어제 이제 학원에서 질문 받는데 어떤 학생이 뭐 물어보다가 이제 이 개념이 나온 거야. 이걸 한번 쓰는 개념이 나왔어. 그래서 평행한 거 두직선 거리 구하는 거 알지 했더니 가만히 있는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딱 고1 거 이거 생각이 나서, 이 강의 생각이 나서 야, 씨, 너 때문에 이거 만들어야겠다 하고 급하게 넣었어요. 누군지 알지? 지금 듣고 있는 학생. 꼭 봐라. 자, 상황은 당연히 이거예요. 기울기가 똑같아. 그래서 서로 평행한 직선일 때 이 거리를 물어보는 건데 어떤 상황이냐면 둘 다 이렇게 직각이어서 두 직선과 모두 수직인 그때의 선분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하는 방법이 사실 너무 별게 없어요. 이 두 직선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택해.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고 그 선택한 직선 위에서 또 아무거나 한 점을 택해요. 얘든 상관없어. 왜? 어차피 수성그으면 다 길이 똑같아서 평행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x에 0 넣으면은 0,a라는 점도 있을 수 있고 x가 뭐 1이라면 m 플러스 a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얘기야. 아무거나 한 점 잡은 다음에 그 선택한 점과 나머지 지선 사이에 점과 지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겠지만 얘가 메인이 되진 않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같은 거 할 때 중간에 잠깐 그 계산 과정에서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하나는 3x 플러스 y는 8이다. 하나는 3x 플러스 y가 k다.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예를 들면 내가 이 직선을 선택했어. 그 다음에 x에다가 0 대입하면은 여기가 0이니까 y 값이 8 되죠. 그럼 여기에 0,8이라는 점 하나 잡은 다음에 이제 얘랑 점과 지선 사이 거리 얘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우선은 k를 넘겨서 이렇게 쓴 다음에 루트하고 절대값이죠. 그럼 밑에는 3의 제곱과 1의 제곱 해서 루트 10이 될 거고 위에는 여기 0 들어가고 여기 8 들어가서 8 빼기 k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루트 10분의 절대값 8 빼기 k인데 그 길이가 루트 10이라고 했으니까 얘 넘어가면은 절대값 8 빼기 k가 10이 될 테니까 8 빼기 k는 10도 되고 마이너스 10도 되고 그럼 여기서 이거라면 그때는 k가 마이너스 2고 이거라면 그때는 k가 18이 되겠죠. 근데 양수 k라고 했으니까 답은 18이 답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잠깐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냥 이 방법만 머릿속에 담아 두시라고 잠깐 갖고 왔어요. 자, 다음 내용 갑시다. 10번입니다. 자취고요. 이거가 제가 이 고1 거 영상을 찍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이거 자취를 한번 설명을 해줘야겠다 해서 원래는 자취만 따로 짧게 정리를 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가 그래 이럴 거면 그냥 고1 거 다 같이 하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좀 취합해서 찍게 된 거고 얘는 좀 길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취라는 거 자체를 까먹은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고 근데 아시겠지만 이번 6평 22번 지수로그 함수가 뭐 현우진 쌤이 자취라는 거를 꼭 언급해서 그런 게 아니고 평가원에서 실제로 그 풀이 방식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냈을 가능성이 커가지고 이럴 거면 자취를 딱 한정돼서 딱 그 6평 22번만 한정시키지 말고 어떤 거든 더 나올 수 있는 거 다 정리를 좀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했고요. 사실 자취는 고1 때도 딱 어디에 하나에 국한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뒤에 막 평면좌표 쪽 배울 때 여기저기서 등장하긴 하거든요. 원의 방정식 할 때도 등장하고 그 전에도 등장하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모든 것들 중에서 전부 다는 아니고 나올 법한 것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놨고요.
일단 한번 봅시다. 그냥 개념적으로는 별건 아니고요. 어떤 점, 보통은 이제 움직이는 점이죠. 그 점이 속해 있는 도형이나 혹은 그래프, 이제 그런 거를 좀 구하고 싶은 거야. 도형이라면 어떤 도형인지, 그리고 그래프라면 어떤 방정식인지, 어떤 함수식인지 라는 거를 좀 보고 싶어서 하는 거고, 원칙을 좀 볼게요. 원칙을 보기 위해서 이제 고1거 문제 하나를 갖고 왔어요. 좀 보면은 P라는 점이 여기 직선 위를 움직이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점의 자취는 P가 아니고 Q의 자취거든요. Q라는 점은 뭐냐? A라는 2,4라는 정점과 그 다음에 이 P를 이은 선분의 1대2 내분점이다. 그 1대2 내분점 Q의 자취를 이제 구하는 게 문제다. 원칙적으로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 자취를 구하고자 하는 점 Q 말하는 거예요. 그 Q의 점의 좌표를 x, y로 설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면 그게 곧 자취의 방정식이다 라는 거야. 근데 지금처럼 어떤 또 다른 정해지지 않은 점이 있다면, 지금 이 문제에선 P가 있죠. P도 그 정해져 있는 정점이 아니고 얘를 움직이는 점이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점이라서 그런 점이 있다면 또 다른 문자로 설정하자. 뭐 예를 들면 P를 A, B로 설정하자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일단은 우리가 이 A, B랑 이 X, Y 사이의 관계식부터 구하자는 건데, 문제에서 준 정보가 이거죠. A, P의 1대2 내분점이 Q다. 그럼 앞에서 6번이었나 7번이었나 내분점 외분점 했죠. 그냥 그 공식으로 갑시다. A라는 점 2,4고 P가 A, B인데 얘네의 1대2 내분점이 Q니까 내분점이면 어떻게 한다? 전부 플러스라고 했었죠. 전부 플러스고 그 다음에 크로스로 곱해서 1 곱하기 A, 2 곱하기 2 이렇게 하고 1 곱하기 B, 2 곱하기 4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게 3분의 A 플러스 4랑 3분의 B 플러스 8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 1대2 내분점이 바로 Q니까 얘가 바로 X고 얘가 바로 Y라는 거겠죠. 따라서 그 관계식이라는 게 이렇게 관계식이 뜨는 거니까 3분의 A 플러스 4가 X구나. 이거 3 넘기고 4 넘기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3분의 B 플러스 8이 Y니까 역시나 여기서도 B는 3Y 빼기 8이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잡아놓고 이제 우리는 A, B 사이의 관계식에다가 XY를 대입할 건데, 그거는 뭔 소리냐? 애초에 P라는 점은 여기 위를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P라고 하는 요 A, B를 이 직선 위에다가 일단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서 이게 바로 A, B 사이의 관계식인데, 이 관계식에 있는 A, B 자리에 얘네를 넣겠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A 자리엔 얘를 들어가고 B 자리엔 얘를 들어가고, 이건 밑에 스포.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면 6x 빼기 8, 3y 플러스 8에 빼기 4니까 지워지면서 아,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뜨는구나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 원칙도 일단 중요하긴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거 잘못 썼다. 6평이에요. 6평. 올해 6평 22번을 보면은, 자, 여기서 이 문제 한번 다시 복습 한번 해볼게요. 두 지수함수끼리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제가 늘상 강조한 거, 지수함수끼리 또는 로그함수끼리 만나는 점은 i의 식이 같다고 해서 구해볼 수 있으면 구해봐라.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이 x제곱을 잠깐 t로 치환하면은 t 플러스 2분의 k는 t분의 k 더하기 k 빼기 2니까 우리가 양변에다가 그냥 2t를 다 곱해서 분수를 싹 다 없애버리면 이렇게 되고, 얘는 kt가 되고 얘는 2k가 되고 이쪽에단 2t가 곱해지면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지금 주인공이 t죠. 전부 다 왼쪽으로 넘기면 4 빼기 k의 t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가 다행히 딱 깔끔하게 돼서 이거는 의도하고 낸 문제죠. 따라서 t의 값이 2분의 k 또는 마이너스 2인데 t는 양수죠 기본적으로. 따라서 요거는 안 되고 k는 양수라고 아마 했을 거야. 그쵸?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요것만 가능하다. 그 말은 2의 x제곱이 2분의 k라는 얘기였으니까 이때 x는 로그 2의 2분의 k여서 조금 더 정리하면 이렇게까지 쓸 수가 있죠. 그럼 그게 바로 a의 x좌표가 되는 거고, 그때 y좌표는 둘 중에 아무데나 하나 넣는 건데 여기 2의 x제곱이 뭐였어? 이거였어. 2분의 k. 그럼 2분의 k 들어가면 2분의 k 더하기 2분의 k니까 y좌표는 그냥 k예요. k. 이렇게 해서 일단 a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럼 이거 조금 지울게요. 이제 구하는 방식은. 자, 좀 지워놓고 일단 이렇게 해서 a의 좌표를 구해놨고, 여기서부터
그 A를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 있는데 그게 또 어떤 지수함수랑 만나는 점이 B다. 근데 실제로 이 A가 원래 여기 위에 점이기도 하고 여기 위에 점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런 지수함수가 있었어. 그러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을 쓰려면 여기서 여기로 평행이동할 때 똑같이 네모칸 마이너스 네모칸 같은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서 두 칸인데 아래가 막 이렇게 되잖아. 서로 같지가 않잖아. 그럼 써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취를 도입하면 문제가 끝난다. 자, 이 A가 또 다른 어떤 Y는 뭐시기 같은 자취의 방정식 어느 직선 또는 어느 곡선 위에 있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얘를 잠깐 X라고 놓고 얘를 Y라고 놔버리면 자, 그거의 매개 변수가 지금 K잖아요. 자, 별건 아니고 요게 X일 때 1을 넘겨버리면 X 플러스 1이고 그럼 그때 K 값이 요거죠. 근데 Y랑 K랑 같으니까 K가 이거라는 건 결론적으로 Y가 이거란 얘기잖아. 바로 X랑 Y 사이에 관계식이 떴죠. 아, 이 점 A는 여기 지수함수 여기 지수함수 위에 점이기도 하지만 이 지수함수 위에 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쓰는 순간 얘랑 얘의 관계를 보잖아. 일로 갈 때 몇 칸? 3칸. 아래로 마이너스 3칸. 아, 딱 기울기 마이너스 1 뜨네. 그래서 여기가 서로 3칸 3칸 관계였구나. 즉 여기가 3루트 2였구나가 바로 잡히면서 문제가 끝난다는 거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O 잡아서 뭐 끝까지 일단 풀이는 할게요. 삼각형 OAB의 넓이가 16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서 높이를 한번 구해보면은 이 높이 잠깐 네모라고 했을 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16이니까 자 여기서 얘네 전부 다 넘기면 네모가 3분의 16 루트 2가 된단 말이지. 근데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얘가 기울기 1이잖아. 근데 1인 상태에서 이 길이가 요거란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거 3분의 16, 3분의 16만큼 간 거고 얘가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 1이니까 이 직선은 y는 x잖아요. 그럼 여기 만나는 이 점의 좌표가 그냥 딱 뭐예요? 3분의 16, 3분의 16이겠지. 근데 이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뭐식이라고 했을 때 a라는 문자 없죠. 오케이. 그랬을 때 얘 딱 대입을 해버리면 3분의 16은 마이너스 3분의 16 플러스 a니까 이때 a가 이렇게 나와버린다.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럼 이제 끝났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마지막으로 a의 좌표가 실제로 이거였는데 이 점이 요 직선 위에 있잖아. 그럼 바로 대입해버리면 y자리에 k 넣고 x자리에 로그 2의 k 빼기 1을 넣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풀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얘만 딱 넘어가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 값이 딱 탄생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답이니까 통분하면 3분의 35여서 분모분자 더한 38이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6평 22번도 그 제가 실제로 6평 해설 영상을 찍을 때는 이 방법이 안 떠올라서 저는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예진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거 잡아가지고 막 솔직히 좀 말도 안 되게 풀었어요. 결국에 답은 나왔지만 근데 이제 그게 정석 방법은 아니었고 딱 이 자취로 들어가는 거 이거를 평가원이 의도해서 낸 거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막 제가 어제도 히든카이스 누가 질문해가지고 풀어보니까 그것도 비슷하게 자취 쓰는 문제가 나왔었고 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설들에서도.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가봅시다. 자취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좀 빈출될 수 있는 거를 한번 볼게요. 자, 잘 읽어야 돼. 어떤 두 정점, 즉 정지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가 있는데 그 점의 자취는 바로 뭐냐? 선분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야. 가장 간단하게는 A라는 점이 있어. B라는 점이 있어. 얘네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면 우린 당연히 중점부터 떠올리거든요. 근데 이 중점도 맞지만 이게 아니고 한 이쯤 있어서 이렇게 같은 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같을 수도 있어. 이 점들을 다 찍어보면 결국에 이 직선이 그 점의 자취잖아. 그게 바로 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여기 중점의 좌표 구해. 너무 쉽죠? 얘랑 얘랑 중점이니까 6, 합하면 마사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게 중점이고 기울기만 구하면 되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일단 구하면 되잖아. 8 빼기 4분의 마5 빼기 마1이니까 4분의 마6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얘는 3분의 2겠지.
그럼 y는 3분의 2 한 다음에 2점 지나는 거니까 그냥 이게 끝이겠죠. 이거 풀면은 그냥 답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응용될 수 있냐? 자, 이혜원 이제 시즌 1인데 수투 문제였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 자취야 라고 이제 알려줬었거든. 그러면서 이제 이건 역시도 이거 영상만 만들까 말까 고민하게 됐던 계기이기도 해요. 자, 아무튼 보면 3차함수 fx가 있는데 일단 fx랑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난대요. 그럼 일단 대략적으로 한번 좌표를 잡아보면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2분의 x라는 직선이 있을 때, 자, 이렇게 있을 때 원점이 있고 어딘가 두 점을 만나고 x좌표 작은 것부터 a, b를 하자고 했는데 자, 보면은 여기 O까지의 거리랑 B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은 게 A랑 10분이다. 예를 들면 B가 이쯤 있다면 A가 정확히 여기 있어서 O랑 B로부터의 거리가 같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근데 이러면 혹시 음수에서도 생길 수 있나? 이건 안 돼요. 여기서도 될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X좌표가 작은 것부터 A, B라고 했기 때문에 음수라면 오히려 X좌표가 작은 게 B가 되겠지.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음수는 고려 안 해도 돼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이고 자, 지금 딱 문제 나온 거야. O로부터 거리랑 B로부터 거리가 서로 같다. 이게 바로 뭐라고? 선분 OB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오케이? 따라서 여기 OB라는 선분의 중점이 지금 A인 상태고 걔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수직인 직선을 쭉 긋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내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걸 그리다 보면은 이 직선 위에 A랑 C만 있다는 거야. 오케이? 즉 이 직선과 fxy의 교점이 a랑 c 두 개니까 자, 문제 다시 보면은 이 2분의 x와 이 3차 함수 fx도 두 점에서만 만나. 5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케이? 이렇게 두 점에서만 만나. 근데 이 직선과 fx도 이렇게 두 점에서만 만나. 둘 다 중근이라는 상황이라고. 오케이? 둘 다 중근인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도록 잡아야 되고 여기 y절편 5가 되도록 또 생각을 해서 잡아야 돼.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될까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되는 거야. 얘가 여기서 이 보라색 직선과 여기 A에서 이렇게 접해. 접하면서 이렇게 얘랑 이렇게 접해. 그리고 떨어지면 이쯤에 C가 있으면 되겠지. C가 꼭 위에 있을 필요 없잖아. 그래서 C가 실제로 여기 위에가 아니었고 이렇게 밑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생기면 여기가 아무튼 간에 저 위로 올라가서 어딘가 y절편 5랑 만나겠지. 그렇게 잡으면 끝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얘가 지금 2분의 1 x이기 때문에 좌표 잡을 때 얘를 y좌표를 알파로 잡으면 x좌표가 2알파죠. 이렇게 하면 분수 안 쓰고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이거의 정확히 2배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냥 4알파, 2알파가 되겠지. 이렇게 잡고 나서 일단 fx랑 얘랑 차함수로 생각하면 fx에서 이거 뺀 게 최고차 한계수는 뭔지 모르고 지금 2알파는 하나 지나고 여기서 중근이죠. 그럼 4알파에서 제곱인 거죠. 따라서 여기서 넘기면 일단 이렇게 fx식을 p랑 알파 두 개 문자로 세울 수 있고 f0이 5인 거 하나 있으니까 그거부터 씁시다. 그럼 p 곱하기 마이너스 2알파에 이쪽에다가는 이거의 제곱이니까 16알파 제곱이 돼서 이쪽에다가는 그리고 0 넣으면 빵이죠. 그럼 이게 5가 된다. 그럼 마이너스 32알파 세제곱 p가 5다.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일단 냅둬 놓고 그 다음에 자, 요 직선, 요 보라색 직선은 뭐냐? 얘가 기울기 2분의 1이니까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2일 거 아니야. 그리고 요점 지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쓰면 상관없죠. 따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5알파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자, 이번엔 자, 여기 하나 더 가자. 페이지. 자, fx랑 요거 요 차함수랑 이거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역시나 최고차 한계수는 p고 이번엔 얘가 두 개잖아. x 빼기 2알파가 두 개고 또 다른 거 뭐 c를 그냥 베타 컴마라고 했을 때 요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 여기다 그냥 바로 fx 자리에다가 요거 그냥 싹 넣어버리자. 요거. 그러면 p에 x 빼기 2알파에 x 빼기 4알파 제곱에 2분의 1 x에다가 2x 빼기 5알파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럼 좀 더 정리하면은 좌변을 좀 더 정리하면 이쪽이 2분의 5니까 2분의 5로 묶어버리면 x 빼기 2알파가 또 나와. 그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양변에서 x 빼기 2알파를 하나씩 지울 수가 있죠. 이렇게 지워버릴 수가 있지. 그럼 남는 게 p의 x 빼기 4알파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5 한 게 p에다가 x 빼기 2알파에 x 빼기 베타인데 굳이 베타 더 살리지 말고 여기 양변에다가 그냥 2알파 대입하면은 이쪽에 2알파 대입 얘는 날라가지.
그럼 이건 마이너스 2알파의 제곱이니까 4알파 제곱 p 플러스 2분의 5가 0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2분의 5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5고, 그럼 여기서 p는 마이너스 8알파 제곱분의 5가 돼. 근데 이쪽에서는 p가 마이너스 32알파 세제곱분의 5니까 얘랑 얘가 같잖아. 그걸로 알파 값이 나오겠죠. 양변 마이너스 마이너스 5 지워지고 8 지워지고 알파 제곱 지워지면 이쪽엔 1만 남고 이쪽엔 4알파분의 1만 남으니까 알파가 4분의 1이 되는구나. 그럼 그때 p는 아무 데나 대입하면 되지. 뭐 이게 조금 더 낫겠네. 아까 어디였죠? p가 마이너스 8알파 제곱분의 5였죠. 그럼 얘가 16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돼서 마이너스 10이 되겠지. 이렇게 다 완성했으니까 마지막으로 fx라는 것 자체가 뭐였냐면은 p에다가 x 빼기 2알파에 4알파의 제곱에다가 2분의 1 x였었죠. 근데 알파가 4분의 1이니까 요거는 1이 됐지. 그러면 이제 얘는 빼기 1이 됐고 얘는 2분의 1이 됐고 그리고 p는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이렇게 fx가 완성이죠. 여기다가 문제에서 이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f2만 다 대입을 하면은 얘는 1이고 이쪽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5 그리고 이쪽은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4. 그래서 아마 그거에 절대값 물어봤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답이 14로 해서 4번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 가지고 수직 이등분선 자취를 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갈 거야. 자, 이번엔 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어떤 두 정점 A, B와 이루는 이번엔 각이에요. 그 각이 직각일 때 그때는 나름대로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그때의 원주 또는 둘레가 바로 되겠죠. 자, 이번 그 10월 서프에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보면은 뭐 여기 3이라고 했고 여기 4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얘를 잘 봐야 돼. 뭐 여기 2라고 했고 1이라고 했는데 APD가 2분의 파이 직각이에요. BPC도 2분의 파이야. 지금 어차피 ABCD는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점인데 A랑 D로부터 이루는 각이 무조건 직각이래. 그 말이 뭐야? 얘를 지름으로 하는 이런 원이 있다는 거야. 그 원 위에 어딘가, 그 원 위에 둘레에 어딘가 P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또 BC도 역시나 어때? 얘를 지름으로 하는 또 원이 있겠죠. 그 원 위에 어딘가가 또 P인 거야. 그럼 P는 여기 원 위에도 있고 여기 원 위에도 있어야 되니까 두 원의 교점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P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는 거니까 뭔 소리야? 두 원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안 되잖아. 그럼 두 개 존재하니까 바로 뭐여야 돼요? 이렇게 외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게 바로 요 점이 바로 P가 되겠죠. 그리고 그때의 점을 P0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뭐 A, B, P0의 외접원의 넓이를 물어봤다 했는데 이거를 애초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거야. 얘도 이제 뭐 서프 안 풀어본 친구들도 있고 까먹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보면은 그럼 이렇게 막 뭔가 선을 그려봅시다. 왜냐면 우리는 지름이라는 걸 일단 써먹어야 되니까 이쪽 지름에서 여기 직각이죠. 그리고 여기 길이는 2였기 때문에 이쪽에 우리가 원의 중심 잡고 이쪽도 원의 중심을 잡는다면은 얘는 전체 길이가 4였으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애초에 1, 1, 1이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상태. 그럼 여기서 이것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중요한 거. 두 원이 지금처럼 외접하는 상태일 때 있죠. 외접하는 상태일 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가 뭐냐. 한쪽 원의 중심, 그 다음 원의 중심, 그리고 여기 외접하는 점까지 이 세 점이 무조건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얘랑 얘가 지금처럼 한 직선 위에 있다도 쓸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도 원의 반지름, 여기도 원의 반지름이니까 이런데 이등변 삼각형이 많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그냥 요거 뭐 세타로 잡을까요? 이거 세타로 잡지 말고 이쪽을 잡자. 자, 이 삼각형도 잘 보면은 이쪽 3이죠. 이쪽 2고 이쪽도 2니까 여기도 2, 2로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얘를 세타로 잡자. 얘를 세타로 잡으면 이건 파이 빼기 세타고 여기도 파이 빼기 세타거든. 그럼 중요한 거 정보 하나. 일단 첫 번째 바로 뭐냐. 여기 2짜리 이등변 삼각형이고 꼭지각이 파이 빼기 세타야. 여기도 1짜리인 이등변 삼각형인데 역시나 꼭지각이 똑같아. 둘이 닮음이고 1대2 닮음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것과 이것도 1대2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따가 구할 거고 두 번째로 우리 이쪽 하나 더 잡읍시다. 뭐 알파라고 잠깐 잡을게요. 그럼 여기서 이 이등변 삼각형만 잠깐 돌려서 보면은 얘는 알파가 꼭지각이고 이렇게 있고 여기가 C, 뭐 M, N 이렇게 있을 때
이쪽이 3이고 2인 상태라서 우선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 그어버리면 이쪽이 2분의 3이잖아요. 그럼 요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죠. 2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 되겠지. 그러고 나면은 이것도 코사인값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 알고 있죠. 그럼 우리 이쪽의 길이 한번 그냥 잠깐 x라고 했을 때 보면은 여기서 코사인 법칙 써보자. 그러면 x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날라갔고 지워져서 이쪽 6이 되지. 그럼 이게 14니까 지금 x의 길이가 루트 14다. 그럼 얘는 그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루트 14가 되겠죠. 여기까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알파 코사인 값도 한번 구해보자. 이거는 그냥 코사인 변형 공식으로 구해버리면 2의 제곱, 2의 제곱에 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도 좀 구해놨고, 그 알파라고 하는 게 요 삼각형에서 잘 보면 알겠지만 세타기 때문에 알파는 결국에 180도에서 2세타 뺀 거랑 똑같은 얘기죠.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리고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우리가 요각 하나를 보자. 요거 두 개 똑같이 더해서 뭐가 돼야 돼? 180에서 이걸 뺐으니까 세타가 돼야 되는데 걔네를 두 개로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쪽 닮음이니까 얘도 똑같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네가 한 직선 위다 보니까 이쪽 각은 다시 뭐야? 180에서 얘네 두 개 빼는 거니까 또 파이 빼기 세타가 되는 거네. 그쵸? 그러면 끝났어. 이 AB의 길이, 일단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이 전체 삼각형에서 먼저 구해. 코사인 법칙으로. AB의 제곱은 이거 전체 4랑 3이거든. 그러면 16, 9에다가 2, 4, 3의 코사인 알파가 방금 이거였죠. 마이너스 8분의 1. 그럼 이렇게 해서 얘도 플러스고 지워졌으니까 3만 남아서 이렇게 된다. 따라서 얘는 2루트 7인 상태. 우리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뭐냐면 요 삼각형에서 외접원이었거든. 그러면 우리 요거 사인값 알 수 있죠. 왜냐면 코사인값 요거인 거 나왔으니까. 사인값은 4분의 루트 7이야. 그럼 그거 분의 마주보는 거 2루트 7. 한 개 2r이니까 지워져서 끝났다. 8은 2r이라서 지워지면 아래값이 4니까 외접원의 넓이는 바로 이 16파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두 각과 두 점과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는 지름을 떠올려야 된다라는 거. 자, 찐막 하나 더 가서 직각이 아닌 경우도 나올 수는 있어요. 제가 늘상 말하지만 이거 애초에 이 내용 전체적으로 다 확률이 높지 않아요. 나올 확률이. 그냥 돌다리 두들기기야. 그래서 조금 더 가보자는 거야. 이번엔 직각이 아닌 어떤 특정한 각일 때 그때의 자취는 어떻게 가냐? 호 AB의 원주각으로 해결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고쟁이 수학상을 갖고 왔는데 이런 두 점에 대해서 이번엔 둘이 이루는 각이 직각이 아니고 45도야.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보자는 거냐면 원이 있고 어딘가 A, B가 있어. 그래서 그 호의 원주각이 45도. 그때 P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원주각이 45도라는 거는 이 중심각은 몇 도다? 2배니까 얘는 직각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이 A, B, P를 지나는 원의 중심을 C라고 하셨으니까 원의 중심을 우리는 C로 부를 수 있죠. 그리고 문제에서 궁금해하는 건 요 길이니까 결국 C의 좌표가 궁금한 거지. 그럼 P는 이 중심각 90도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온 거고 P의 좌표는 궁금하지가 않아. 그럼 얘는 이제 버릴 거야. 필요 없어서. 그럼 이제 우리는 C만 관찰할 건데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궁금한 점을 무조건 x, y로 두라고 했죠. 그럼 두 가지를 쓸 수 있어. 첫 번째, AC랑 BC가 서로 수직이다나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반지름의 길이가 같으니까 둘이 길이가 같겠죠. 이거 두 개로 식을 한번 세워보면 첫 번째, 기울기를 생각했을 때 이거랑 이거 곱하기 얘랑 얘 한 개 마이너스 1이니까 위에서 요거 y 플러스 2에 y 빼기 6은 나머지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얘 다시 넘어가면 전개도 바로 해봅시다. 요거에다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0이니까 x제곱 플러스 6x y제곱 빼기 4y 빼기 7이 0이다 까지 정리하고 두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는 그냥 둘 다 벗겼다고 생각하고 일단 AC의 길이는 이거죠. AC의 제곱. 그 다음에 BC의 제곱은 요거죠. 그럼 여기서 양변 전개하면은 x제곱과 y제곱이 다 사라지겠다는 생각이 바로 드시죠. 그래서 일단 좌변 정리 싹 하고 는 우변.
정리도 합시다. 그래서 x제곱 지워주고 y제곱 지워주고 나머지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16y에 그 다음에 이쪽이 29였고 37이니까 빼기 8이 되겠다. 그럼 양변에 8로 싹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라서 x 대신에 1 빼기 2y로 쓴다면 이제 여기 x 자리에다가 1 빼기 2y 그냥 넘겨버리면 전개 또 합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6 빼기 12y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5y 제곱에 20y 하고 상수항 날라갔으니까 y제곱 빼기 4y여서 y는 0 아니면 4인데 그때 x는 이때 1이고 이때는 마이너스 7이 되겠네. 따라서 c의 좌표가 1,0이거나 -1,4라는 거라서 그때 이 OC의 제곱이 k인데 가능한 k값의 합이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때는 1,0이라면 OC의 제곱도 그냥 k는 1이겠죠. 이때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쓰면 49 더하기 16이니까 65가 k겠죠.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건 1과 65라서 두 개의 합인 66이 답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자취를 쭉 한번 둘러봤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맨 처음이에요. 맨 처음에 했던 기본적인 방법 있죠. 별거 없어. 뭘 한다? 그냥 x, y 두고 최종적으로 어떻게든 x랑 y 사이에 관계식을 찾는다. 그랬을 때 지금처럼 혹시나 뭐 또 다른 점도 있다면 그 점 또 a, b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a, b는 다 소거되고 왜? a, b는 소거되고 이렇게 x, y를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x, y에 대한 관계식 그게 자취의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직선이 뜰 수도 있고 원이 뜰 수도 있고 수원으로 들어가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가 뜰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어디든 나올 수 있어요. 수원이든 수투든. 자, 그럼 자취 마무리하고 다음 개념 갑시다. 11번입니다. 신발끈 정리.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알아두는 거 좀 추천해요. 근데 이거를 메인으로 쓰기보다는 어떤 용도로 추천하냐면 검토용으로. 어차피 신발끈이 나왔다는 거는 삼각형 넓이를 물어봤다는 얘기인데 분명히 신발끈보다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그 방법으로 처음에 1트로 답을 내고 혹시나 그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고 싶다면 그때 완전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내가 했던 실수가 잘 안 보이니까 그때 아예 다른 방법으로 하면은 그랬을 때 답이 똑같다면 무조건 답이 맞는 거잖아. 그래서 그 검토용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서브 느낌이고 또 혹여나 그냥 문제에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 메인 방법이 잘 안 떠오른다? 그랬을 때도 되게 좋고. 아무튼 신발끈은 어떤 상황이에요? 모든 꼭지점의 좌표를 다 알아야 돼요. 그때 도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기본 신발끈부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예시로 이렇게 세 점을 잡아봤어요. 이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본다. 우선은 신발끈을 안 쓰는 정석 방법이 뭔지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세 개의 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를 밑변으로 설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밑변의 길이는 당연히 뭘로 구해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그냥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B를 밑변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얘랑 얘 가지고 16 그리고 9가 되니까 5가 되겠네요. 이거 계산이 깔끔하네. 나 이거 지금 처음 계산해 보는데 막 썼거든요. 아무튼 오케이.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뭔가 A, B, C가 있었을 때 지금 우리가 요거 5라고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높이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이거는 C랑 A, B의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쓸 건데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 그 전에 이 밑변이 되는 얘의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긴 구해야 되죠. 그럼 그건 어떻게 구해? 얘네 기울기가 필요하죠. 그럼 기울기 한번 해보면 4분의 마이너스 3이겠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x 빼기 1에 플러스 2. 근데 이대로 하면 안 되죠. 점과 직선은 4 왼쪽으로 보낸 다음에 우변 전개하고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몰아넣은 다음에 이제 얘랑 나머지 c 6,7 이거 사이에 점과 직선 쓰는 거죠. 그러면 루트하고 3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역시나 얘도 그냥 25로 5가 뜰 거고 위에는 18에다가 28에다가 이거니까 5분의 46 빼기 5 뭐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제 넓이 구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이렇게 해서 2분의 41이 뜬다. 그러니까 일단 귀찮은 게 딱 보이시죠? 밑변도 설정해야 돼. 직선의 방정식도 구해야 돼. 점과 직선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계산까지 해야 돼. 근데 이제 신발끈을 쓰게 된다면 굉장히 간단해진다. 신발끈은 기본적인 원리가 뭐다? 일단 이 틀을 기억하셔야 되고
세 점 중에 아무거나 한 점을 택해서 1,2 A부터 한다면 걔 X좌표 Y좌표를 이렇게 세로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무거나 해. B를 한다면 B가 마3,5였으니까 또 이렇게 해. 마지막으로 또 C도 해. C는 6,7이었어요. 이런 다음에 내가 처음 썼던 거 뭐든 상관없어. 처음 썼던 것만 한 번 더 써. 그 다음에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진짜 신발끈을 묶는 거야. 이 방향부터 묶는다면은 자 이제 2분의 1 하고 절대값 쓰고 1 곱하기 5 그 다음에 마3 곱하기 7 6 곱하기 2 얘네를 다 더해요. 그 다음에 뺄 거야. 빼기 하고 반대쪽 신발끈을 묶어. 이렇게.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6 이쪽 30 이쪽 7이죠. 그럼 얘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얘는 계산하면 31이니까 여기서 잠깐만 뭐가 이상한데? 이러면 아까 높이랑 좀 달라지는데? 내가 둘 중에 하나 계산 잘못했나봐. 자 다시 볼게요. 5 마이너스 21 12 여기 마이너스 4 맞고 이쪽은 마이너스 6에다가 30에다가 7 얘가 맞는 거 같은데? 그럼 이거 2분의 35거든요? 아까 내가 점과 직선에서 뭔가 잘못했나봐. 빨리 알려주세요. 18에다가 48에다가 뭐 잘못했지? 잠깐 직선의 방정식을 잘못 구했나? y는 마이너스 4분의 3에 이거 그렇네. 4를 넘기면서 4를 곱하면 여기가 8이 되죠? 그러네 여기가 8이었네. 미안합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계산 실수를 해서 그럼 여기가 11이다 11 11이니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1이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1이니까 그래 35다. 자 이렇게 됐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2분의 35가 너무 빨리 나온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그 최종적인 넓이가 2분의 35인데 얘는 요거식 하나만으로 뜰 수 있다. 이래서 신발끈이 훨씬 편하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신발끈도 조금 더 쉽게 하는 거를 알려줄 거예요. 바로 평행이동 신발끈인데 이건 뭔 소리냐면 자 신발끈 공식을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처음 썼던 걸 한 번 더 쓰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뭔가 곱하기를 막 하잖아.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한 점이 원점이었어.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어. 뭐 이렇게 있어. 그랬을 때 내가 이 원점을 먼저 썼어.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이렇게 써. 또 원점을 한 번 더 쓰죠. 이거 곱하면 0이죠. 얘도 0이죠. 얘도 00이죠. 아무 의미 없죠. 그럼 결국에 이 안에서만 하면 끝이죠. 이거 어차피 다 0으로 날아가니까. 한쪽이 하나라도 꼭지점이 원점이라면 너무 편하겠구나 라는 거를 지금 느끼면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똑같은 A, B, C거든. 여기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었을 때 그냥 어떤 한 점을 원점으로 평행이동을 하는 거야. 즉 이 모든 점들을 다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가지고 아예 이 삼각형을 새로운 삼각형으로 잡고 A 다시 B 다시 C 다시라고 했을 때 얘는 그러면은 지금 0,0이 된 거잖아. 얘는 마일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5랑 5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바꿔버려. 그 다음에 내가 신발끈을 쓴다면 어차피 00 의미 없다는 거 아까 보였죠. 00 안 해도 돼. 이제 얘네 둘만 하면 돼. 마4랑 3 그리고 5랑 5 이렇게 해서 신발끈 쓰면 끝이에요. 그럼 이쪽 15에서 마이너스 20을 빼는 거니까 35가 돼서 바로 아까랑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당연히 한 점만 평행이동시키면 삼각형이 달라지지만 모든 점을 다 같이 이동해버리면 좌표는 다 달라져도 넓이는 당연히 똑같을 거 아니야? 그 원리로 이 평행이동 신발끈을 제일 메인으로 쓰시면 돼요. 이게 제일 편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더 나오기 힘들겠지만 얘가 삼각형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사실은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도 다 확장할 수 있어요. 대신 사각형 이상부터는 뭐만 해주면 되냐? 바로 순서만 맞춰주면 돼요. 순서는 뭐냐면 이런 케이스야. 자, A, B, C, D가 이렇게 좌표가 잡혔어요. 그때 A, B, C, D의 넓이를 물어봤는데 신발끈을 똑같이 쓸 수 있거든? 2분의 1에다가 쓸 수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내가 4개 중에 아무거나 한 점 택하는 건 똑같아. 그리고 걔 맨 마지막에 쓰는 것도 똑같은데 여기서부터는 삼각형은 끝까지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었는데 여기선 그렇진 않아. 내가 A를 택했으면 무조건 얘는 그 다음으로 오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방향을 내가 이 방향으로 잡든지 아니면 반대로 이 방향으로 잡든지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 방향으로 간다면 그 다음에 D가 오는 순간 무조건 그 다음에 C가 오고 무조건 그 다음에 B가 와야 돼요. 그 순서가 깨지면 넓이 달라져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안 가고 B, C, D로 가도 똑같긴 해요. 아무튼 그래서 아까처럼 해도 되고 얘도 역시나 평행이동해서 한쪽 원점 보내도 더 간단해지겠죠. 그래서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더 확장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뭐 당연히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통 구하겠죠. 그래서 더 의미가 없긴 한데 혹시나 검토용으로 한다면은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정도. 신발끈은 그래서 일단 이 평행이동 신발끈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무리하고 그 다음 거 갑시다. 12번이고요. 이거는 통통이 전용이에요. 미적하고 기하는 바로 다음 거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통통이들만 볼 텐데, 자, 부분 집합의 개수 꽤나 자주 나오죠. 일단 집합이 나오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자, 일단 그냥 누가 이렇게 부분 집합의 개수 물어보면 누구나 이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은근히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거예요. 첫 번째, OX 퀴즈. 너 들어갈래 말래를 정하는 건데 뭔 소리냐면 이 A의 부분 집합이 있어. 거기에는 당연히 이 1, 2, 3, 4, 5의 원소 중에 일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물어보는 거야. 1아, 너 여기 들어갈래 말래? 두 가지. 너 들어갈래 말래? 두 가지.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32개. 오케이? 이거 이제 고1 때 이렇게 설명하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C라는 거 조합을 배웠으면은 원소의 개수별로도 뭔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항계수의 성질과도 연결이 돼 있어서 중요하다. 이건 뭔 소리냐? 어차피 여기에 부분집합은 보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안 들어간 공집합, 그럼 원소 빵개짜리, 그 다음에 하나만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이런 거 또 있을 거고 뭐 두 개짜리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을 거 아니야. 즉 원소의 개수별로 나눌 수 있죠. 그럼 각각이 몇 개냐는 생각해봐. 어떻게 접근해도 돼? 이 5개 중에서 아무것도 선택 안 하는 거, 5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거, 5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거 해서 5개 중에서 5개 선택하는 거, 이렇게 가도 상관없죠. 아,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얘네를 싹 다 더한 게, 즉 OC0부터 해서 싹 다 더한 게 30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거 배우는 게 뭐야? 딱 이항계수의 성질에서 배우잖아요. 이것까지 연결시킬 수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뭔가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문제 하나 봅시다. 자, 이렇게 나왔어. 이런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오로지 짝수인 것의 개수래요. 그러면 이게 총 10개니까 전체 개수가 2의 10제곱인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짝수개라고 했고 공집합 제외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2개짜리, 4개짜리, 6개짜리, 8개짜리, 10개짜리 물어보는 거지. 즉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의 값을 물어보는 거라는 거야. 이렇게 연결시킨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10C 0까지 있어야 이게 바로 뭐야? 바로 요거죠. 배우는 공식. 근데 우리는 얘네만 원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1짜리는 여기로 보내야 되지. 그러면 512에서 1 빼니까 바로 답이 51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당연히 어렵진 않은데 응용은 할 수 있어야 되고 부분 집합이 조금 더 어떻게 더 심화돼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방식만 이거 그리고 요거 이 방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조금 심화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부분 집합은 좀 빨리 마무리하고 다음 거 갑시다. 13번입니다. 자, 풀네임은 원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인데 우리는 이제 산술기하평균이라고 부르죠. 자, 이 산술기하평균은 세 가지를 한 세트로 그냥 딱 외워놔야 돼요. 바로 뭐냐? 전제조건. 아, 밑에 스포가 다 됐어. 자, 공식. 세 번째는 등호성립 조건. 이렇게 세 가지가 무조건 한 세트로 외워져야 돼요. 근데 사실 너무 간단해서 이렇게 웅장하게 말하는 것도 웃겨. 공식은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이것도 원래 기본적으로 얘가 산술평균이고 얘가 기하평균이어서 이게 기본 공식이긴 한데 이 넘겨서 그냥 외웁시다. 그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A 플러스 B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공식이고 전제 조건은 언제 쓸 수 있어요? 무조건 둘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건 결국에 일반적으로 이거의 최소값 물어보면 크거나 같다니까 얘가 최소값이잖아. 그럼 최소가 되려면 이 등호가 성립할 때잖아.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는 거야. 다들 알고 계실 텐데 A랑 B랑 그냥 같을 때 성립해요.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뭔가 이렇게 웅장하게 말하는 것 친구 너무 쉽고 전제 조건도 별거 없죠. 그치만 무조건 한 세트로 알아야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럼 얘가 수능에 응용이 되려면 어디서 응용될까? 일단 지수인 거야. 지수는 무조건 양수잖아. 오케이? 그럼 로그에서는 응용이 잘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서도 응용될 수 있어. 각을 좀 조정시켜서 사인 자체는 뭐 마일에서 1 사진인데 내가 그냥 각의 범위를 이렇게까지 그냥 조정시키면 0에서 1 사이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따가 통통이 전형으로 해서 확률 쪽에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확률이 기본적으로 0에서 1 사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는 것만 전제 조건을 깔아주면은 또 산술기하가 쓸 수도 있다. 그래서 걔도 이따가 한번 할 거예요. 아무튼 지수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얘를 치환하지만 이거는 딱 이렇게 꼴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얘 자체를 덩어리로 치환할 거예요. 즉 5의 x 플러스 5의 x분의 1 자체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요 놈은 뭐가 돼? 이 각각의 제곱이잖아. 그럼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얘는 t의 제곱에서 뭘 빼면 될까? 2를 빼면 되죠. 왜? 여기서 t 제곱하면 이거의 제곱 그리고 요거의 제곱 한 다음에 뭐가 나와? 2ab가 남잖아. 2ab를 할 때 그냥 여기 플러스 2가 남으니까 얘 넘어가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요 놈은 지금 t제곱 빼기 2에다가 2t에다가 빼기 3이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또 스포되네. 자, 이렇게 쓸게요. 마일 컴마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서 최소인가 보다. 아니야. 뭘 봐야 돼? t의 범위를 살펴야 돼. t의 범위. 아직 산술기하가 안 쓰였잖아. 여기서 t의 범위를 할 때 산술기하가 쓰이는 거야. t라고 하는 애가 얘랑 얘의 합인데 이거를 a 취급, b 취급을 한다면 왜? 얘네 각각 0보다 크잖아. 오케이? 그럼 얘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 b를 하는 순간 지워지니까 이게 결국에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됐죠. 즉 t의 최소값은 2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t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일 수가 없어요. 그럼 t는 어딘가 2 이상이어야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이거는 t가 2일 때 그때 최소값이 뭐가 나와? 여기다 2 대입하면은 9 빼기 6이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 b는 3이라는 거고, 그러면 얘는 2냐? 이것도 아니죠. 왜? t가 2인 거지 a가 2인 건 아니잖아. 그럼 t가 2래. t라는 게 뭐였어? 요거였어. 얘가 2래. 그럼 여기서 다시 뭐 해야 돼? 다시 x값 구해야 돼. 그럼 양변 또 5의 x제곱 잠깐 뭐 p로 치환을 한다면 이때 p 하나 곱해서 넘기면은 이거니까 p의 값이 1이겠죠. 즉 5의 x가 1이겠죠. 그럼 x는 빵이 되겠죠. 따라서 x는 빵일 때기 때문에 a 값은 0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낚이면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a는 0이고 b가 3이니까 답은 뭐 마3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미적하고 기하는 다음 거 개념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넘기면 되고, 통통이들은 이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자, 센 확통인데 이거는 충분히 평가원에서도 나올 수 있어. 일단 두 사건 A, B 독립이라고 했어. 그럼 얘가 뭐랑 같아? 두 개의 곱과 같잖아. 자, 일단 두 개의 곱이 양수란 얘기는 기본적으로 얘나 0은 아니라는 거가 확정됐죠. 즉 기본적으로 확률은 0 이상 1 이하인데 여기서 0에는 등호가 안 붙는 거지, 둘 다. 이런 상태라는 거야. 그랬을 때 요거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일단 첫 번째, 이왕 남은 김에 드모르간도 쓸 수 있어야 돼. 자, 얘는 뭐랑 같아?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거는 1 빼기 요거랑 같은 거죠. 좀 더 가서 이 합집합은 PA랑 PB랑 빼기 PA 교 B 이건데 얘는 9분의 1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1 빼기 PA 빼기 PB에다가 플러스 9분의 1이니까 9분의 10 빼기 두 개의 합이 됐죠. 이렇게. 우리는 이거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빼지는 요 놈은 오히려 최소가 되어야 되겠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산술기하로 가자고. 그거를. 얘네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 개의 곱이잖아. 근데 두 개의 곱이 뭐야? 이게 9분의 1이었잖아. 따라서 이게 3분의 1이니까 얘가 3분의 2가 최소값이지. 그럼 그거를 최소값을 넣었을 때 이 전체가 최대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그럼 9분의 6이니까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답은 9분의 4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산술기하가 활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3가지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수투나 미적 같은 데에서도 응용한다면 응용해서 나올 수 있지만 쉽진 않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은 다 지수함수랑 상학함수는 무조건 나오니까 그건 일단 대비해 두시고, 통통이들은 독립에서도 생각은 해둬라 라는 거. 자, 그럼 마무리하고 마지막 개념 갑시다. 14번입니다. 마지막 개념이고요. 절대값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대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한 번 정도 좀 정리해두고 거의 나올 확률 없는 특수한 케이스들도 조금 정리는 할 거거든요. 고1 때는 많이 배우는 건데 아무튼 일반적인 케이스랑 특수한 케이스로 좀 나눠서 보면은 이런 거에 사실 너무 쉽잖아. 하기도 민망했는데 이 각각이 0보다 클 때 짤 때를 나누는 거니까 얘는 3을 기준, 얘는 마이너스 1을 기준인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 범위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마일보다 작을 때는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때는 마이너스 2x 빼기 2에다가 얘가 마이너스로 풀리는데 이게 또 있으니까 오히려 플러스로 가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빼기 5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자 이쪽은 플러스로 나오니까 2x 플러스 2고 얘는 여전히 3보다 작아서 마이너스인데 아까랑 똑같이 오히려 플러스가 돼서 3x 빼기 1이고, 마지막으로 3보다 크면 둘 다 플러스니까 얘 이렇게 됐고 얘가 플러스인데 이제 마이너스를 입혀서 이렇게 되면 x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잡아놓고 우리는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죠. 마일과 3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마일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4니까 마일 컴마 마사까지 줄어들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다음에 여기부터는 이제 기울기가 3짜리로 이렇게 확 늘어나죠.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서 이쪽은 자 좀 더 늘어나야겠네. y절편이 3분의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뭐 3 원래는 좀 더 가야 되는데 좀 더 가봅시다. 그럼 3,8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기울기 1로 바뀌니까 조금 더 완만해져서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우리가 절대값 그래프를 잡으면 되겠죠. 이거야 그냥 너무 쉬운 거고, 특수한 케이스 네 가지를 볼 건데 fx라는 거를 이런 지수함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겠죠. 마3을 점근선으로 하고 y절편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x절편은 이렇게 될 거고 다 미리 구해놓은 상태고, 여기서 네 가지 특수한 케이스를 볼 거예요. 첫 번째, 이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 식 전체의 절대값은 사실 누구나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꼴로 나왔을 때 그땐 어떻게 해요? 그냥 x축 아랫부분을 뒤집어 올리기만 하면 되죠. 따라서 여기서 이 부분을 뒤집어 올리는 거니까 점근선도 플러스 3으로 바뀌겠죠. 그럼 그것까지 고려해서 얘가 y는 3으로 이렇게 플러스 3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식으로 줄어서 y절편도 2로 바뀌고 로그 2의 3부터 여기는 그냥 그대로 가겠죠. 아, 이런 그래프겠구나 라는 거 하나 일단 가볍게 체크하는 거고, 두 번째, 이거는 꽤나 자주 나오는 거. 언제? 이런 꼴로 x에만 절대값. 이거는 사실 지수보다 상악함수에서 더 자주 나오는 건데, 아무튼 이거랑 뒤에 세 번째는 y에만 절대값이거든. 이렇게. 이거는 사실 나올 확률 거의 없는데 두 개는 한 세트라서 똑같이 좀 기억을 할 거예요. x에만 절대값일 때는 뭐냐면 바로 반대로 y축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y축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부분만 남긴 다음에 왼쪽으로 데칼코마니 할 거야. 그게 뭔 소리냐? 원래는 아까 이런 그래프였잖아. 근데 y축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이니까 요 놈만 남기겠다는 거야. 즉 여기서는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랑 로그 2의 3 이 부분만 남긴 다음에 이 부분을 이 왼쪽으로 이렇게 데칼코마니 시키겠다는 거야. 실제로 이런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무조건 얘 때문에 우함수도 되겠죠. y축 대칭도. 그러면 y에만 있다면 뭐 나올 확률 적긴 하지만 이렇게 y에만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x축을 기준으로 하고 이때는 위쪽 부분만 남겨서 아래쪽으로 똑같이 데칼코마니거든요. 그럼 뭔 소리냐? 자, 얘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잖아. 여기서 윗부분이면 x축보다 이것만 남기는 거야. 즉 이렇게 로그 2의 3 이것만 남긴 다음에 얘를 아래쪽으로 데칼코마니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실제로 본 적도 거의 없죠. 그래서 자주 나오진 않아요. 왜냐? 이건 엄밀히 말해서 함수가 아니거든. 하나의 x값이 두 개의 y값을 택하기 때문에 함수 자체가 깨져서 거의 나올 확률이 별로 없다. 오히려 나온다면 4번은 그나마 3번보다는 조금 더 나오기 쉬워요. 이건 둘 다 절대값이거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 2번과 3번의 짬뽕인데 2번은 뭐였어? y축 기준으로 여기만 남겼고 오른쪽만 남겼고 얘는 위쪽만 남겼지. 그럼 그 두 개를 동시에 하면 여기 1사분면만 남기는 거야. 1사분면만. 그 다음에 그 1사분면 부분을 x축에도 y축에도 그리고 원점에도 다 대칭시키는 거야. 그러면 남는 1사분면 부분이 요만큼이었거든요. 얘를 이렇게 x축에 대칭시켜서 이렇게도 한번 그리고 여기 y축에 대칭시키면 이런 식으로도 그려지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 원점에도 대칭시키면 딱 이렇게까지. 그래서 뭔가 해괴망측한 이런 그래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지수함수 같은 것보다 언제 자주 나오냐면 이런 거.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게 나온 거야.
그럼 이거는 일단 절대값이 없다고 하면은 이 그래프는 그냥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요런 그래프잖아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 5, 5짜리란 말이야. 거기서 둘 다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1, 4분면만 남긴 다음에 걔를 x축에 y축에 원점에 대칭시켜서 이렇게 마름모꼴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추가적으로 뭔가 뭐 얘랑 어떤 fx랑 만난다든지 뭐 이렇게 좀 더 응용해서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고1 거 총정리 좀 해봤어요. 그래서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그냥 해드릴 게 없어서 이런 거 한번 찍어봤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그 제목에도 써놨지만 이거 오늘 일단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수능 전날이나 수능 당일은 쉽지 않으니까 당일은 기기를 못 갖고 가니까 수능 전날 혹은 이틀 전 그쯤에 마지막으로 한번 또 보는 거 그 정도로 끝냅시다. 고생하셨고 화이팅입니다.